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색해. 와, 오늘 네, 메디텔 또 왔습니다. 하루 만에. 매주 화요일에 하는데 오늘 수요일 날 워낙 인사 한 번만 더 해주시죠. 한 번 더 하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예쁘게 나오나? 네, 우리 저 PD님이 한 번 더 인사하래요. 네. 여러분 메디텔 오신 것 환영합니다. 어제 했잖아요. 오늘 하루 만에 또 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두 분이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인데 오늘만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진짜요? 여기 한 달 전부터 잡혀있던 건데. 아니 그냥 뭐 아니 그 그렇다고 김영석 얘기하는 선생님은 거지요. 아니 김 선생님은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사실은 한국 시리즈가 오늘 하는 바람에 힘셌어 저희 사실. 네, 그러나 오늘 뭐 참여하신 분 한 분 한 분께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해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아시죠? 타입별, 피부 타입별 화장품을 어떻게 잘 고르고 사용하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네. 네, 뭐 화장품 관련된 것, 또 피부 타입과 관련된 고민 모두 물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 박준홍 선생님 아시죠? 기억하시죠? 네, 지난번에 엄청 그냥 9월 초에, 9월 네, 5일이요. 인기 대박. 그냥 함익병만 피부과 잘 아는 줄 알았는데, 그냥 전혀 밀리지 않아. 아, 그래요? 네, 인기 캡. 네, 고마워요, 짱 선생님. 좋으시- 네, 모시겠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박준홍 선생님은 저희 비욘디의 그 엄청나게 멋진 히로예요. 질문이 막 들어오는데 아, 네네, 수백 개의 게시판. 질문이 게시판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감동인 게 토요일 날 병원 끝나고 나서도 답변 다 하시느라고 퇴근을 늦게 하세요. 아, 근데 그 답변이 그거 보면서 또 저도 공부 많이 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보통 여기 환자분들 보세요. 갓준홍이라 그러죠. 갓. 오바다. 하느님이래. 그건 야. 진짜 질문 오바다. 더 많이 들어오겠다. 그건 진짜 오바. 어, 보면서 공부 많이 해요. 힘들지 왜냐면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한 선생님보다 더잘 궁금하신 설명해 주시. 게 원래 함 원장님 좀 까칠하시니까. 그래. 함생 거칠어. 와일드. 바쁘시고. 함생 스윗. 근데 선생님 정말 스윗해. 그래서 하다 보면 그걸 똑같이 환자분들도 물어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저도 진료 볼 때 도움 많이 되고요. 그냥 뭐 고생하는 게 아니라 저도 도움 많이 됩니다. 네,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이세원 선생님 아닌데. 네? 이세원 선생님은 저 이세영 선생님은 지난주에 했던 탈모 분이고 우리 박준호 선생님 다른 분인데 이세원 선생님이랑도 친해요. 다 아는 사이야? 네. 그럼요. 자, 오늘 뉴페이스를 인사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계신 멋진 여성, 네. 김영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좀 해보세요. 네, 몇 번 방송도 보고 그랬는데 저도 정말 나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요. 예전에 우리 박준홍 원장님하고는 이지암 피부과에 있을 때도 제가 이지암 화장품도 개발하고 그동안에서 오랜만에 지금 뵙는 거고요. 저는 약대를 나와서 계속 이제 화장품 쪽 화장품을 개발하고 또 이지암 화장품도 했고 네. 또 지금은 또 약사로서 또 약국에서 판매하는 화장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약하지. 네. 우리 더 검한 모드로 해야 된다니까. 겸손하면 안 되고 우리 다 시청자들이 이해해 주세요. 아, 그래요? 네, 더 자랑 좀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 김 선생님은 그 이지암 피부과의 그 화장품을 네, 네,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네, 창업하셔서 네, 네. 와, 그 화장품도 매출 뭐 몇백억대 했죠. 몇백억 대는 아닌데 예, 어쨌든 그렇게 많이 알려졌었죠. 그러게.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코스메슈티칼 뭐 그렇게 코스메틱과 파마수티칼, 의약품, 뭐 메디칼 화장품 이런 거에 이제 선두였었고. 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라프로솔이라고 하는 또 본인만의 브랜드로 네, 네. 비즈니스를 하세요. 네, 네. 사장님.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약대를 나왔지만 또 화장품 쪽을 공부해서 또 검한 모드 하시라고 했으니까 네, 좀 자랑 좀 해보세요. 예, 화장품학으로 또 박사학위도 따고 아, 그랬습니다. 네. 오,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근데 뭐 공부해 보니까 네. 그 원칙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요즘에 너무 화장품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올바르게 선택하고 건강한 피부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본인이 잘 알고 있으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오늘 이제 앞으로 이 비욘디 채널을 열심히 시청해 주시면 네.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두 분 제가 이렇게 모시고 진행하는데 솔직히 좀 긴장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두 분 다 의욕적이기 때문에 불량 다툼이 있을 것 같고 사이좋게 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아, 우리 그 김 선생님은 또 이 바깥 분이 판사님이잖아, 아무튼. 네? 바깥 분이 부러워 죽겠어. 왜냐하면 뭐 그 본인은 딱 고상하게 판결 빵빵 내리고 지방에 어디 계시잖아요, 지금. 네, 네. 지금 꽤 군산에 높으시죠, 꽤 높으시죠, 군산. 아유, 뭐 지금. 네. 높은 거는 뭐 똑같고요. 근데 뭐 또 이렇게 돈도 많이 버시고 또 아유, 돈 좋으시겠어요. 많이 안 벌어요. 네. 또 근데 중요한 그쪽 건 부분만 하겠어요. 아유,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여기 재수 없다 그래. 아유.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제 얘기는 워닝이에요, 워닝. 예. 네, 그 지금 알겠습니다. 하시는 아니 무슨 뜻이냐면 라프로솔 그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사주시면 고맙지만 라프로솔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이제 네, 그렇죠. 공평무사한 네, 네. 멘트를 부탁드려요. 전문가로서 뭐 화장품은 아유, 당연하죠. 정말 연구, 제조, 유통 모든 걸 뭐 몇십 년째 네, 네. 하고 계신 최고의 전문가. 그리고 우리 박준홍 선생님은 정말 최고의 스위트한 대한민국 스위트 가이가 되시나요? 네, 아, 좋다. 피부과 전문의. 네, 5월의 아침 아시죠? 분당에 병원 있잖아요. 분당 사시는 분 좀 많이 가세요. 제가 5월이 생일이에요, 선생님. 아, 그래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뭐 VIP 은행에 뭐 이렇게 분들 강연하는데 안면 홍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해서 제가 선생님 아, 소개했는데. 진짜요? 예. 꼭 소개로 오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네. 선생님 저도 조금이라도 도움 되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게 좀 헛소리 이제 그만. 자, 여러분 오늘 주제 아시죠? 네. 피부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트러블, 특히 자신의 피부 타입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 그리고 화장품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 여러분들 좀 많이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 질문이 하나 아, 왔다. 여기 저기 재미있는 거 네. 있다. 약사님은 더마 브랜드 쓰시나? 아니면? 지난번 방송 보고 원장님 말씀대로 했더니 좁쌀 없어졌어요. 오, 야, 그럼요. 수익킴. 네? 선생님 방송 완전 보고 보람 있죠, 완전. 좁쌀이 그러네요. 없어졌대. 네. 아니 근데 그런 것만 보여 어떻게 하고 많은 것 가운데 본인 자랑할 것만. 그럼 네? 딱 눈에 띄는데. 자, 요 위에 있어. 이러면 안 되지라는 분이 턱에만 10년째 여드름, 오래된 흉터 있는데 무슨 화장품 써야 하나요? 요거는 우선 선생님께 글쎄. 여드름 10년 전에 알았던 네, 거. 네. 흉터가 있는데 화장품을 쓴다고 화장품으로 완화가 되지는 않죠. 그건 뭐 선생님도 아시고 모두 네. 다 아는 거고. 사실 흉터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자국이랑 흉터가 다른 게 자국은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서서히 이렇게 빨갛게 자국이 있어도 없어지는데 흉터라는 거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흉터가 생기기 전에 뭐 약을 쓰든 화장품을 써서 이렇게 하지 흉터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좀 화장품으로 써서 완화가 되거나 그럼 그렇지는 않아요. 흉터를 가리는 걸로는 어떤 화장품 추천하세요? 파운데이션 쓰면 되나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흉터를 가리는 거는 그 흉터 자체가 지금 이미 상처가 있거나 막 어떻게 액티브하게 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요즘에 뭐 이제 뭐 비비크림이든 쿠션이든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살짝 이렇게 가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그 자체가 흉터를 화장품으로 없애거나 이제 그렇게 하기는 조금 힘들 듯해요. 네. 선생님은 여드름이 있는 분들요. 화장할 때 주의사항 뭐를 강조하세요? 여드름 있는 분들. 화장을 되도록 많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근데 뭐냐면 리퀴드 타입, 액체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쓰면 이게 피부 타입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화장을 해라, 하지 마라. 이게 그러니까 좀 있으면 설명을 드릴 건데 이분이 피부 타입이 센시티브한 사람인지 레지스턴트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저항성인지 민감성인지. 민감성인 분들은 화장을 하게 되면 그 화장 때문에 여드름이 더 나고요. 저항성인 사람들은 상관없이 그냥 써도 되거든요. 특히 이제 민감성인 분들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하고 좁쌀이 없어졌어요 하신 분들이 화장 줄이고 나서 이제 여드름이 좋아지신 분일 텐데 그럼 이제 화장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비나 파운데이션 중에서 그 트러블이 없는 제품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제품들 사용하고 주로 가루 파우더, 그러니까 파우더로 위주로 화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게 파우더 쓰면 되게 건조해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는 경우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 장벽을 좀 좋게 만들어 놓고 화장을 하면
파우더 위주로 화장을 하면 여드름이 안 나요. 훨씬 덜하게 만들 수 느낌은 있어요. 파우더가 어쩐지 이렇게 모공을 막아서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리퀴드 타입은 더 스며들거든요 안으로. 아. 근데 유분이 파우더는 없으니까. 유분이. 네. 근데 파우더 가루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팩트 이런 것들은 그냥 스며들진 않고 겉에만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고. 모공을 막지는 않으니까. 근데 브랜드마다 조금 다른데 어차피 지난주부터 계속 예, 브랜드 얘기하니까. 얘기하세요. 다 까세요. 네. 네. 뭘 추천해요? 겔랑 제품들은 파우더도 워낙 이게 착 달라붙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겔랑이 좋다는 얘기. 아니죠. 착 달라붙어 갖고 아. 모공을 잘 막아요. 아, 겔랑은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겔랑에서 소송 들으면 어떡하는 아니, 거예요? 비싼데.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안 좋은 게 아니라 여드름 네. 나는 오히려 센시티브한 사람들한테만 그렇다는 거고 아하. 오히려 접착력이 좋고 착 달라붙어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거 찾는 브랜드 찾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게 좀 오히려 트러블이 좋을 많이 수 생긴다.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착용감도 좋고 해서 좋을 수는 있지만 여드름이 많이 나는 오일이 센시티브한 사람들한테는 좀 안 좋고 어쨌건 가루 파우더 같은 그냥 그 위주로 화장하시면 괜찮고요. 파우더 제품은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뭐 브랜드 특별히 가릴 필요는 없는데 입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 파우더도 입자가 고운 애들 있고 입자가 좀 거친 애들 있거든요. 그것도 다 그 나름 화장의 노하우로 이제 호불호 알아서들 잘 하시는데 왜냐면 입자가 큰 거랑 작은 거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콩알이랑 쌀 그래서 이제 콩알 사이에 또 쌀알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빽빽하게 메꿔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입자에 따라서 또 굵은 거, 가는 거 이렇게 해서 또 화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잘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파우더를 잘 사용하시면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고 화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시간이 좀 많이 파우더를 걸리죠. 추천하시네요. 우리 김영선 선생님은 여드름 있는 분들에게 화장법 어떤 거 강조하고 싶으세요? 저는 여드름 있는 선생님 그 부분은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홈쇼핑이나 이제 그런 팩트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거는 보통은 약간 유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이 있으신 분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이제 리퀴드나 좀 유분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루 형태로 쓰시고 여드름이 아니시고 이제 피부가 건조하거나 이러신 분은 오히려 이렇게 가루 스타일을 쓰시면 화장이 뜨고 잘 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아까 어떤 분이 견밀 팩트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그리고 요즘에 뭐 견밀 쇼핑에서 많이 아니라 네, 뭐 팔죠 많아. 팩트.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드름 피부가 아니신 분들은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없죠.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드름 피부이신 분은 하여튼 기본적으로 자기 얼굴에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기름이 이제 없거나 유분이 없는 그런 제품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여드름이 있으면 기초 화장 세안한 다음에 보습제부터 바르나요? 아니면 자외선 차단 크림 바르나요? 어떻게 하나요? 순서가? 모든 그 화장품은 자외선 차단제는 그 기초 화장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바르는 거예요. 오, 그래요?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화장품 바르는 순서를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또 의약품하고 바를 때는 뭐 연고를 먼저 바르냐, 화장품을 바르냐, 그리고 화장품이 기초 화장품이 순서가 엄청 많잖아요. 뭐 스킨도 있고, 뭐 에센스도 있고, 뭐 앰플도 있고, 뭐 크림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원칙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막 여러 가지 보습제도 있고, 뭐 로션도 있고, 크림도 있고 있는데 일단은 점도가 낮은 거 위주로 먼저 써라. 자외선 차단제 오. 빼고. 뭐 네. 스킨이든 로션이든 크림이다. 그러면 스킨을 먼저 쓰고 그다음 로션, 크림이 가장 이렇게 끈적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순서를 쓰고 맨 마지막 단계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자외선 차단제는 이게 얼굴에 피부에 흡수된다기보다는 그 외부의 자외선을 우리가 막으려고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맨 마지막에 이제 기초 화장 단계에서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화장을 하려면 뭐 흉터를 가리던가 여드름 환자이신 분들은 파우더를 바르고 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뭐 팩트라든가 기타 파운데이션이라든가 본인의 이제 피부 색깔이나 이런 거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죠. 아, 순서 그렇게 네, 되는군요. 네. 근데 저는 또 생각이 조금 달라요. 좋아. 이런 분위기 좋아. 좀 계속 좀 해야 돼요. 왜냐면 반박에. 화장품이 스킨 로션 이게 예. 우리나라는 스킨이라 그러지만 그게 원래는 로션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로션은 밀크 로션. 이게 약간 용어가 다른데 어쨌건 간에 붉은 거부터 끈적인 거 순서대로 바르라고는 대부분 말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대개는 묽은 거는 스킨, 그러니까 베이스에 따라서 베이스만 다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주 그 인그레디언트 성분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수딩크림 이렇게 바르면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같은 거 계속 바르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바를 필요 없이 나한테 맞는 베이스 있는 거 하나만 딱 바르면 돼. 뭐 스킨이든 로션이든 근데 하나만. 되도록이면 선생님 수딩 제가 원래 말하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에요. 아, 네. 언제까지 계속 아니 그거를 제가 아무리 저희 그래서 라프로솔도 딱 한 개만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순서는 그렇다는 건데 네, 순서가 선생님 또 그렇다는 다발을 거고. 한 걸 네, 강조한 저는 건 선생님 아니었다. 말씀 맞아요. 저도 선생님 말씀 100% 동감. 보습제 중에서 정말 자기한테 맞는 로션이든 하나만. 크림이든 하나만 바르면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뭐 스킨도 있고 로션도 그게 왜 있고 그런지 에센스 있고 알아요? 뭐 다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엄청 화장품 많거든요. 많이 팔려고. 당연히 맞아요. 세트로 해서 팔아먹으려고. 맞아요. 아니 그러면 화장품 하는 분이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업계 비밀인가? 예전에 할 때는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없이 막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어. 보니까 그 옛날에도 제가 보니까 유럽이나 이런 애들은 딱 자기 그 피부에 맞는 보습제 하나를 딱 바르더라고요. 하나만. 하나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장품이 클렌징, 보습, 자외선 차단 이렇게 딱 세 가지예요. 야 클렌징, 보습, 보습, 자외선 자외선 차단 차단. 이렇게만 하면 된다. 클렌징은 뭐 화장 지우는 사람들은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크림, 뭐 로션 뭐 여러 가지 종류 있는데 하여튼 자기 피부에 맞게 화장한 사람은 한 번 더 씻고 화장 안 한 사람 비누로만 씻고 클렌징 끄시고 그다음에 보습에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그게 로션이든 아니면 크림이든 자기 피부가 이제 건조하면 크림 타입 같은 걸 발라서 좀 더 보습제를 해줘야 되고 피부가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이제 유분이 없는 가볍게 진짜 기본적으로 자기 피부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자외선 차단. 그렇게. 그게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야, 이거 열띤 분위기네. 근데 그럼 선생님은 그 중에서 뭘 세안하고 하나를 뭘 바르세요? 궁금해요. 저는 로션 잘안 아니면 발라요. 스킨? 잘 안 발라요. 안 바르는데 피부가 어떻게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안 바를수록 좋아요 피부가 원래. 아, 선생님 자꾸 근데 너무 좀 삐딱하면 안 돼. 아니, 왜냐면 아니 물론 저번에 화장품이 좀 지난번에 과대 포장된 것도 있지만 제가 좋은 점도 말씀드린 있는데. 것처럼 네.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그 피부에 각질층으로 위로 피부 표피층이 밑에서부터 각질층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칼슘 농도가 저번에 점점 제로이드 아니 바른다셨대. 그래, 제로이드를 저번에 제로이드 바른다고. 바르긴 하는데 잘 안 바른다고 주로. 아이, 아니 뭐 하나는 발라야 쓰게 돼. 되면은 와, 나이가. 이거 벌써 몇 주 전 거를 다 기억하시네 근데 이분들이. 거의 잘 안 써요. 왜냐면은 스스로 피부 보호막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자꾸 위에서 발라주면 좀 덜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건조하고 오늘 좀, 그러니까 저도 지루성 피부염이 있어갖고 보호막이 좀 안 좋고 이럴 때는 이제 제로이드 같은 거 하나만 쓰는데 그렇지 않고 별일 없으면 그냥 안 쓰는 날이 좀 많다. 오케이. 자, 좀 반박 좀 해봐요. 선생님들 전문가인데. 그래서 특히 네. 남자분들은 저도 강의를 가거나 이러면 특히 CEO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아무것도 안 바르신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20대나 뭐 30대 정도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피부가 지성이잖아요. 여자들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아까 클렌징, 보습, 자외선 차단 그 셋 중에서 보습 부분은 기본적인 자기 피부가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안 바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사실 40대, 50대로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지성 피부이신 분들도 피부에 이제 기름이 그래. 좀 줄어서 그렇긴 해요. 피부가 이제 건조해지거든요. 특히 이제 요즘 같이 이렇게 가을이나 겨울이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간단한 그래도 보습제는 남자분이라도 피부 나이가 타입 이제 따라서 있으시니까. 다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일리한 거나 드라이한 거나 이거 그 피부 타입 따라 다른데 저는 되게 지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부 그러니까 보통 그 피지가 사람들이 피지가 많으면 또 되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피지가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게. 그래서 자외선 차단 역할도 하고요, 피지가. 그다음에 피지가 이제 피부 보호막 성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성인 분들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바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좀 환절기 때 좀 건조해지거나 이럴 때는 좀 바르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전 되게 지성 피부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바르고 왜냐면은 그 제로이드도 되게 베이스가 가벼워서 수분감이 딸리긴 하는데 저는 또 그것도 되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때는 그냥 주로 안 바르고 쓰게 되면 제로이드가 제가 수딩 크림이 그 베이스가 제일 가벼워서 그나마 제가 좀 좋아서 저한테 맞아서 이제 그걸 쓰는데 안 네. 쓰는 날도 있고.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시잖아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죠. 근데 좋습니다. 아니, 네. 근데 예. 바깥에 나갈 때는 그렇죠. 바르고 주로 평소 이제 때는 잘 환자 안 보시느라고 안에 계시니까 네. 이제 안 바르시는 안 되겠어, 안 경우가 되겠어. 많죠. 아, 근데 이분들 지금 심각해. 너무 지금 이 약간의 화장품- 지금 야 이게 지금 필로소피도 다르고, 아니 뭐
아니, 두 분이 말은 서로 하는데 아는 되게 사이고 비슷한 것 뭐 같아요. 친하다며요. 병원에서도 서로 알고 오래전부터. 근데 이제 은근히 좀 이렇게 원칙적인 피부과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랑 그 네. 일반인들이 실제로는 그래도 다 화장품도 쓰고 글쎄요, 남자들도 글쎄요.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은 또 그러니까 시중에도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선생님도 그 편하게 직격탄을 날리세요. 자, 이제 진행을 위해서 원활한 질문들이 너무 많아 지금. 야, 네. 이거 많이 들어왔다. 야구 와중에도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보이죠? 여기하고 이 질문 네, 다 네. 보이죠? 네. 이제 두 분이 네네. 마음에 드는 질문을 골라요. 네, 골라서 네. 하는데 한 분당 답변을 1분 이내로 하는 네, 거. 네, 네,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 빨리. 선생님 거 하나 골라보세요. 제일 마음에 드는 질문 뭐 답변하고 싶으세요? 홍조의 원인이 레이저 토닝이 될 수 있나요? 네, 서정화님. 이건 되게 홍조의 원인이 고민이실 것 같아요. 레이저 왜냐면 토닝 될 수 토닝을 있나요? 받아서 레이저를 받아갖고 그러니까 레이저 때문에 생기는 안면 홍조도 꽤 요즘 많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이게 저것도 아마 피부 타입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드라이하거나 센시티브한 분이 토닝을 좀 오래 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럴 때는 잠깐 쉬면 금방 다시 좋아지니까 우선 치료를 스탑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우리 게시판에 보면 스티바라든지 뭐 이제 디페린 같은 거 이렇게 바른 다음에 자극이 있어 빨갛게 되는 분들 그거 막 걱정하거든요. 쉬면은 좋아질 수 좋아지죠. 있나요? 얼마나 쉬어야 돼요? 그냥 저는 그냥 한 달 정도 쉬라고. 한달 정도. 상태 봐서. 왜냐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치료를 저희가 할 것 같으면 한 일주일만 쉬고 연고 바르고 뭐 관리하면 금방 좋아지는데 병원을 찾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그러니까 병원에 가기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한 달 정도 충분히 쉬는 게 낫죠. 한 달은 쉬어라. 자, 우리 김 최소 선생님은 2주. 최소 2주. 네, 그 뭐 답변하고 싶은 질문 답변하고 보이세요? 싶은 질문 너무 많은데요. 네, 어떤 거 하실래요? 블루스카이님이 남자분이신가 봐요. 남자도 여자 화장품 써도 되나요? 당연히 되지. 예. 네, 되는데 사실 이게 왜 남자 화장품, 여자 화장품 이렇게 나왔냐면 남자든 여자든 어쨌든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춰서 화장품을 써야 되는데 아까도 이제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남자들은 피부가 지성이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여자들은 지성이어도 이게 40대, 50대가 되면서 그 유분이 확 많이 주는데 남자들은 또 좀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남자 화장품은 조금은 좀 보습력이 이렇게 여자 화장품 나이 드는 분들 쓰는 것보다는 좀 더 가벼운 스타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이가 이제 뭐 50, 60 되시면 남자분들도 여전히 이제 그 건조해지거든요. 똑같이 그럼요. 주름지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럴 때는 사모님 쓰시는 뭐 영양크림 그게 같이 쓰셔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하. 한 뭐 30대, 20대는 본인도 되게 건조한데 자기 여자친구는 되게 피부가 뭐 그 자기는 되게 지성인데 본인 여자친구는 되게 피부가 건조하다든가 이런 피부 타입이 다르잖아요. 그게 남자나 여자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 화장품을 쓰면은 본인한테 여드름이 예를 들면 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남자분들이 특별히 물어보는 게 베이비 로션 써도 되냐고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당연히 존슨스 되죠. 베이비 로션 써도 되냐고. 전점 입장이 다른데 제가 예전에 존슨앤존슨에서 근무했거든요. 아, 존슨앤 네. 존슨에도 계셨지. 네. 아, 베이비 맞죠. 로션이 되게 왜 애기들 바르는 저기기 때문에 되게 유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베이비 로션을 남자들이 써도 되긴 하지만 지성 피부인 남자가 쓰면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드름이 나거든요. 오. 그래서 베이비 로션을 뭐 써도 된다 써도 안 된다를 떠나서 그게 이제 그 제품과 자기 피부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 화장품도 종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애들 꽤 순해 보이니까 예, 애들이 이제 순하니까 쓴다고 하지만 하지만 사실 순한 거가 존슨앤존슨 그런 개념은 베이비 아니거든요. 로션은 저는 조금 좀 안 좋게 보는 게 네, 그런 거 좋아요. 좀 냄새- 까세요. 네. 냄새만 애기 냄새 나고 인그레디언트 보면 완전히 성인 제품이에요. 인그레디언트 막 쓰지 말고 하세요. 성분, 성분, 우리말로 전성분을 하세요. 보면은 영어 말고. 네. 그냥 거의 그냥 어른들 오, 거고요. 진짜? 네, 냄새만 애기들 거 나요. 진짜 그래요? 그렇지는 않은데. 뭐예요? 이렇게 쓰는 뭐 그건 이름만 아닌데. 냄새만 거의 네. 애들한테 쓰기는 좀 약간 좀 근데 그런 뭐 성분들. 애들한테 나오셨 써서, 어차피 네, 퇴사하셨으니까. 그렇긴 한데 애들한테 써서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그건 같고요. 그렇겠죠. 네, 네. 네, 네. 그렇게 저기 실시간 채팅에서 아까 좀 위로 올라가서 좀 한번 전에 거 좀 어떻게 볼 수 네. 있나요? 전에 거가 이게 보기가 이거 저기 왜 선생님 좀 이렇게 여기 보세요. 보세요. 자, 이번에 박준홍 선생님 또 아까 네. 여기선 지금 저기 올라갔는데 히알루론산 화장품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요. 여기 히알루론산을 많이 바르면 뾰루지가 히알루론산 많이 위에, 바르는 위에도 보이진 않아. 있었네요. 오늘 그 위에도 있었는데 어쨌건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 요즘 화장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거 어때요?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물 먹는 하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음. 걔가 수분을 굉장히 많이 쫙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르면 되게 피부가 촉촉해진다고 해서 이제 많이 바르는데 초기에는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내 피부에 있는 수분까지 걔가 다 땡겨 갖고 가요. 안에 있는 것도 네, 빨아당겨요? 굉장히 오. 그 수분을 엄청 많이
땡겨가기 때문에 음흠. 처음에는 촉촉할 수는 있는데 오래 쓰게 되면 훨씬 더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너무 오래 쓰지 마시고 잠깐만 쓰시는 게 낫고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주사를 해서 요즘 뭐 물광 주사 이런 거 얘기 좀 가끔 있는데 그게 이제 주사로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부 안에 넣어주게 되면은 걔가 이제 바깥에 있는 수분도 땡기고 막 이래서 좀 촉촉해질 수는 있는데 물광 주사는 이제 단점이 너무 아프고 막 그래서 좀 일시적으로 아주 건조할 때만 잠깐 쓰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장기간 쓰시는 건 좋지 않아요. 네, 바르는 건 오히려 피부 안에 수분을 빨아당긴다. 네, 네. 먹는 것도 있잖아요. 먹는 거, 먹는 영양제 거는- 형태로 나오는 먹는 거. 거는 그냥 아무 의미 없죠. 그래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없죠. 그게 네. 그럼 먹는 게 이렇게 그 안에서 피부로 들어가서 이렇게 아이. 좀 수분에 뭐 자기 무게 한 1000배까지 이렇게 흡수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리고 먹는 건 의미가 없죠. 아유, 뭐 의미가 없대요. 아무튼. 네. 아무튼 제 생각에. 아니요, 선생님 생각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박준홍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은 아무튼 히알루론산은 좀 네거티브하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바르는 것도 이렇게 무조건 빨아당기니까 네거티브한 건 그렇고. 아닌데 일시적으로 잠깐 좀 보습하는 도움 받기 위해서 쓰는 건 좋은데 아미노산은 장기간. 아니죠. 분해되는 건 아니고. 아니죠. 뭐, 예. 다르죠. 장기간 쓰는 거는 오히려 폴리머니까, 피부가 네. 더 건조해질 수 있어서 안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또 어떤 거를 저기 이쪽에 있는 거 해도 되죠. 뭐든 유튜브. 다. 네. 선크림만 네. 발랐을 때 클렌저만 쓰고 세안하면 되나요? 했는데 보통 이제 선크림을 바르고 나서 네. 세안을 할 때랑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냥 보습제 바르고 선크림 안 바르고 했을 때랑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장도 하잖아요. 네. 메이크업도 했을 때 또 세안할 때랑 이런 게 조금씩 이렇게 원칙이 다르다기보다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선크림 같은 경우도 되게 유분인 경우도 많고 또 그 메이크업처럼 약간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선크림을 발랐을 때는 여자들이 화장한 것 같은 그런 거를 좀 닦아주는 경우로 이중 세안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이나 아니면 뭐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뭐 팩트나 이런 화장을 했을 때 가볍게 그 클렌징 로션이나 뭐 아니면 클렌징 크림이나 오일 이것도 본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피부가 조금 건조한 사람은 클렌징 크림이나 오일 같은 거를 해서 이제 피부를 지워도 되고 아니면 또 화장을 진하게 한 경우에 되게 네. 이제 메이크업을 진하게 한 경우에는 그런 메이크업들이 되게 유분이 이제 진하니까 그거를 클렌징 크림이나 오일로 한번 좀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누든 폼 클렌징이든 해서 이중 세안을 해주시면 되고 선크림도 이제 가벼운 로션 타입 선크림이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이 가을 겨울 이럴 경우에는 뭐 선크림을 이제 막 많이 안 바르고 뭐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가볍게 로션에 SPF 지수 이제 그 선크림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냥 가볍게 뭐 폼 클렌징으로 한 번만 닦아서 해주셔도 너무 이제 과도하게 클렌징을 하는 거가 꼭 피부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피부과 선생님하고 또 이렇게 저처럼 제너럴 닥터하고 좀 의견이 다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네. 함 선생님하고 집사람하고 나도 늘 싸워요. 저도 좀 달라요. 함 선생님은 그냥 먹는 거 아무 상관없다. 네. 여드름이나 피부에는 막 저도 그렇게 함 선생님하고 얘기해요. 좀 의견 다른 경우도 있어요. 화장품도 네, 네. 필요 없다. 네, 선생님하고 네. 비슷해요, 두 분이. 먹는 거는 여드름은 좀 차이가 있는 거 확실히 네. 논문에 나온 게 네. 단 거는 안 좋아요. 단 거는 안 GI 좋다. 인덱스가 높은 또 영어나요.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단 거, 그 설탕, 당류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네. 탄산음료, 네. 뭐 초콜릿, 네. 설탕 많이, 그러니까 단 거는 무조건 안 좋아요. 피부에는. 네. 여드름에도 그렇고 그건 논문이 확실히 나왔고 사람들이 보면 기름기 많은 거, 뭐 통닭 먹어도 돼요, 치킨 먹어도 돼요, 뭐 아니면 기름기 많이, 고기 많이 이건 생각보다 그건 크게 차이가 없고요. 단 게 훨씬 안 좋아요. 단 거는 아무튼 인정을 하시네요. 초콜릿 단 거는 안 좋다라고 해요. 그리고 저기 보면 피부가 너무 민감한데 피곤하면 단 거 좀 먹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해도 씨를 따지죠. 피부보다 아니, 기운을 그러면 내겠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여드름이 나면 이게 피곤해서 난 건지 단 거 먹어서 난 건지 그러니까 둘 다. 피곤해서 난 거지. 단 거 먹는 게 아니라. 좋습니다. 어떤 세안제로 질문? 도브 네. 비누가 어떤가요? 물어보셨는데요. 이 도브 도브는 많이 쓰는데. 네, 그게 도브 비누가 이제 신데트 바라고 해서 조금 약간 굉장히 그런 비누들이 왜 옛날에 이점에서 나왔었던 네, 네. 엄청 물러지는 여드름 비누, 네, 여드름 투명 비누, 물러지는. 네. 근데 그 비누가 일반 비누보다는 낫고요. 걔가 이제 좋다는 건 아니고 일반 비누보다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뜻이 좋다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토피를 피부과에서 아토피 환자한테 도브 비누 처방 안 하는데 그래요. 그냥 저건 그냥, 와전된 네, 얘기인가 봐. 리퀴드 맞아요. 타입 물 액상으로 돼 있는 도구비는 좀 저거 하죠. 자극이 좀 저것도 있죠. 좀 너무 이게 잘 미끌미끌. 아니 그게 좀 그래. 그거를 그러니까 다 헹구려고 할 필요는 사실 그쵸. 없거든요. 느낌이야, 네, 느낌. 느낌이라서. 근데 어쨌건 저기
아토피가 있을 때는 그런 비누보다는 액상으로 돼 있는 그냥 피지오겔, 세타필, 아토팜 등등등등에서 나오는 그냥 액상 클렌저가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자, 우리 김 선생님은 어떤 클렌징 티슈는 어떤가 해서 아까 제가 이제 화장품이 너무 우리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뭐 나중에 그 시간이 되면 정리를 한번 우리 다 해드리고 따로 한번 싶은데. 모셔야 돼. 네, 다 네, 따로. 네. 선생님은 각자, 피부 각자. 타입을 해야 되고 네. 선생님 또 화장품 그러니까 따로 해야 선생님은 이제 주로 이제 환자들을 보시고 이제 좀 약간 전문적이시고 저는 네. 사실 일반인들을 많이 보니까 일반인들이 또 얘기하는 조금 부분을 시각이 달라. 네, 네. 너무 또 의사적인 시각으로 해주면 일반인들은 할 게 없어요. 이게 좋아요, 그럼 좋아요. 이 시점에서 네. 피부 타입 잠깐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될까? 피부 타입이요? 네. 클렌징 티슈만 왜냐면- 얘기하고 아니, 저거 아니, 하다가 저거만 말았어. 하고 저거만 하고. 네. 클렌징 티슈는 어떤가요? 클렌징 티슈도 사용하기 편하고 저도 사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제가 이중 세안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이제 닦을 때 클렌징 오일을 쓰든지 아니면 클렌징 크림을 쓰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화장이든 선크림이든 이런 걸 한번 닦아내주는 그런 거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클렌징 티슈를 사용하면 사실 되게 편안하잖아요. 이게 뭐 그 한번 쫙 닦아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누나 이걸로 하면 되니까 되게 편안한데 클렌징 티슈가 보통은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하거나 되게 유분이 많고 오일 마스카라까지 한 경우에는 잘 안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클렌징 티슈 사용하실 때는 가볍게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선크림만 가볍게 발랐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귀찮아서 클렌징 티슈를 한번 닦아내고 비누를 살짝 할 경우 그럴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지금 질문들이 굉장히 왜냐면 많은데 야, 피부 타입을 이거?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왜냐면 네네. 저랑 선생님이랑 생각이 왜 자꾸 다르냐 네네. 다르냐 하면 네. 그 피부 타입 하고 넘어가면 이제 금방 이해가. 좋습니다. 정리를 좀 그러면 이제 해야 피부 되니까. 타입하고 선생님도 화장품 네, 준비한 네, 거. 네. 근데 너무 길게는 말고 잠깐, 이 질문들이 잠깐. 워낙 네. 많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박준홍 선생님의 피부 타입의 그 강로는 다음 시간에 우리 언제 잡혔죠? 원래 오늘 하려고 했었는데 네, 오늘 엄청 이제 기다리고 안 돼요 지금. 근데 지금 게다가 오늘 또 네. 야구들 많이 보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안 좋아. 오늘은 일단 질문 처리하는 것도 너무 많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 저 초이 PD 몇 시로 선생님 언제 잡혔죠? 날짜? 15일. 예, 죄송합니다. 야, 죄송한데 지금 우리 박준호 선생님이 15일 날 한 번 더 모시고 단독으로 피부 타입 정말 자세히 선생님의 정말 노하우가 있어요. 알려드리는데 오늘은 맛보기로만 충동. 가볍게, 예. 그리고 우리 김 선생님은 언제죠? 22일 날 또 피부과 의사들은 모르는 화장품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따로 한번 모시고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각자 그 다음번에 하실 것을 총론적으로 소개하는. 네, 네, 가볍게. 먼저 선생님 먼저 좀 진행을 파워포인트 좀 해주세요. 올려주시죠. 네,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누르면 나. 이게 뭐예요 이게? 이분 누군지 야. 아세요? 에스티로던가? 헬레나 루빈스타인이신데 이분이 어. 이제 1900년대 초반에 1918년쯤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못생긴 여자는 없다. 단지 게으른 여자만 있습니다. 이야 명언이네. 이분이 그때 당시 100년 전에 음. 지성, 중성, 건성 피부 타입을 그렇게 나눴고 음. 아직까지도 지성, 중성, 건성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100년 동안 사용했던 분류법인데 너무 그 피부 타입, 피부 자체를 표현을 잘 못 해주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요즘은 분류를 하냐면요. 크게 네 가지 타입,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를 네 가지로 네, 오일리한지, 드라이한지, 센시티브한지, 레지스턴트한지, 색소 침착이 잘 생기는 색소성, 피그멘티드, 비색소성에서 넌 피그멘티드, 타이트 링클 이렇게 큰 네 가지 카테고리를 해서 타이트란 말은 이제 피부가 이렇게 탱글탱글하고 링크를 쭈글쭈글하고 반대 딱 두 개가 반대적인 거네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조합해요. 2에 4승변 16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OSPT, 어떤 분들은 OSNW, ORNW, ORNT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는 16개가 나오겠네요. 16가지가 나와요. 확률이 그렇게 나오죠. 사 곱하기 그래서 사. 이제 피부 타입을 나누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오일리한지, 드라이한지, 센시티브, 레지스턴트, 피그멘티드, 넌 피그멘티드, 타이트 링크. 그래서 이제 오일리, 드라이는 지성, 건성. 이건 굉장히 쉽죠. 근데 센시티브, 레지스턴트. 이건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지스턴트 하신 분들은 화장품 아무거나 그냥 처발처발해도 별 문제 없어요. 선생님 근데 그 젊은이 용어 잘하시네요. 처발. 다 좋아요. 알아들어요.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왜 제가 이걸 먼저 하자 그랬냐면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랑 저랑 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지스턴트 한 사람들은 병원 올 일이 없어요. 그렇지. 뭐 뭘 발라도 저항성이 상관없는데. 높으니까. 그렇죠? 근데 되게 센시티브한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줄이고 하지 말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대부분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다 센시티브한 사람들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하지만 또 화장품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센시티브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피부 화장품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음. 모집단이 있기 때문에 음. 그다음에 색소 침착이 있는지는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요거를 이제 케이스마다 이제 제가 다 사례를 갖고 왔는데 요거는 이제 15일 날 하고요. 단순하게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인데, 네 가지 자, 속성을 갖고 두 16 사람 타입으로. 확대를 해줘 보세요. 두 분이 모공도 좀 넓고요. 되게 보면 기름기 있어 보이죠. 둘 다. 둘 다. 근데 누구나 봐도 이분들은 어디서 보면 지성 피부시네요 또는 복합성이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두 사람 피부가 다르잖아요. 톤이 좀 색깔이 좀 달라 다르죠. 보여.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네. 이쪽 왼쪽 분은 OSPT 타입이고 오른쪽 분은 OSNT 타입이고. 그래 N하고 P가 다르네. 그렇죠. P가 이게 뭐였더라? 색소 까먹었다. 침착, 아, 이게 피그멘트. 피그멘트. 이거는 난 피그멘트. 그래서 오일리하고 는 센시티브하고 똑같은데 한쪽은 하나는 피그멘티드, 피그멘트고 하나는 한 타입. 음. 그래서 또는 OSPW 이렇게 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조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두 사람이 그럼 같은 화장품을 쓰고 같이 관리를 해야 되고 같은 치료를 해야 되나?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성, 중성, 건성 이렇게만 나눠서는 절대 그 피부 타입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관심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타입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되게 재밌는 게 네. 요건 게시판에 비욘드 게시판에 올라왔던 오, 그런 거 얘기예요. 같아요. 그래서 네. 일부러 제가 이걸 거기다 캡처 떠갖고 왔는데 네. 답글도 오늘 방송 보세요 하고 답글 안 알았어요. 잘하셨어요. 네. 자, 이 그래서 기대해 자, 이거 주세요. 봐봐요. 네. 피부 타입이 왜 나머지는 중요한지. 15일 날 요건 쭉 제가 풀어드릴 거고요. 네. 후천적으로 민감해진 피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후천적이건 선천적이고 민감해진 피부입니다 하면 되게 좀 속이 당기고 트러블도 잘 생기고 그런 걸 표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센시티브한 타입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소 2번씩 필링을 받았고 알라딘 필링으로 박피 비스무르게 했고요. 그럼 센시티브한 타입에서 박피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되게 좀 뒤집어지죠. 더 안 뒤집어지겠네요.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분명히 시술을 받았을 텐데 센시티브한 사람들한테 분명히 여드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필링을 했겠죠. 근데 여드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필링해서 벗겨내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센시티브한 사람에서 생긴 여드름인지 레지던트한 타입에서 생긴 여드름인지를 먼저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구별이 안 돼서 필링을 해서 이제 더 뒤집어졌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일 클렌징 오일을 추가했더니 전체적으로 좁쌀이 쫙 번졌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OS 그러니까 아마 P인지 N인지는 여기 글이 안 나서 잘 모르겠지만 OSPT 아마 전체 피부 먼저 타입일 잡으세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OSPT, OS로 들어가는 분들은 이렇게 필링을 하면 안 되고요. 계속 좀 덮어주는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안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래서 이분은 여기 여기 보면은 간단한 세안과 보습제를 바르는 식으로 회복이 가능할까요? 물어보셨는데 가능하죠. 그래서 화장품 제품들 끊고 이제 시간 지나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좋아지면 필링하면서부터 망가졌던 이런 것도 이제 좋아질 건데요.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2주 정도면은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2주. 아무것도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보습제만 가볍게 쓰는데 OSPT 타입에서는 자꾸 얘기하지만 제로이드 수딩 크림 같은 가벼운 제품이 제일 좋고요. 세안도 좀 더 그런 식의 어떤 피지오겔, 세타피고 이런 아기들 쓰는 세안제 2개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 얘기 나왔는데 아까 SPF 50 정도의 선크림을 바르고 다녀서 얼굴에 항상 여드름이 있는 편인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자외선 차단제도 그 제품에 따라서 여드름이 유발되거나 그렇지 않은 제품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아실 수는 분명히 없을 거고요. 그냥 바르지 마세요. 과감하게. 아예. 날씨 요즘 뭐 20도 바를 필요 없다. 네. 아예 바르지 마라. 그냥 바르지 마시고 한여름도 아니니까 그냥 차라리 보습제랑 세안제 그렇게만 잘 쓰시고 만약에 보습제가 수분감이 좀 당긴다 그런 베이스가 좀 더 끈끈한 거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로이드 수딩 크림 쓰거나 아니면 좀 더 그게 부족하다 싶으면 세타필 AD 제품 정도 그 정도로만 쓰시고 세안제 쓰시고 하면 가볍게 세안하시고 하면 2주 정도는 회복될 것 같고요. 너무 심하면 이제 병원에 와서 관리를 좀 받고 그러니까 장벽 좋아지게 하는 관리 좀 받고 하시면 좀 나실 거예요. 그래서 자, 이분은 그러면 이분은 네 가지 OSPT. 타입 가운데 뭐예요? O, 오일리, 그다음에 센시티브, 그다음에 색소 침착인지 P인지 T인지는 N인지는 잘 아직 모르지만. 안 나왔지만 아마 한국 사람들은 피가 피가 많으니까 많으니까. 색소성일 거고. 그다음에 나이 봐서는 링클드 타입은 아니
있겠죠. W는 아니고 T. 그 타이트하다, T다. 그래서 나이가 좀 OSPT. 젊으니까. 네. 그러면 타이틀이 이분은 있죠. 가장 큰 실수가 뭐였다는 건가요? 박피를 한 거가 그렇죠. 문제인가요? 필링한 거. 그다음에 어. 오일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신 거. 어허. 지성 이슈가 여드름이 나니까 그렇죠. 네. 그 자외선도 두 개를- 너무 좀 끈끈한 걸 바르신 데다가 클렌징 할 자외선- 때도 자외선 오일 차단제로 말고 너무 아까처럼 끈끈한 거 차라리 바르는 이렇게 거. 티슈나 이렇게 가볍게 써야 되는데 클렌징 오일을 쓰니까 그 오일로 인해서 또 여드름이 유발되고 그렇게 이렇게 타입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된다. 그렇죠. 네. 타입에 따라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피부과에서 필링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달라야 되고 네. 화장품을 쓸 때도 딱 이제 전벽 다른 찔러서 경험을 물어보신 해야죠. 분 있다. 장벽 좋아지게 하는 관리는 뭔가요? 글쎄 장병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게 이제 관리는 이제 그냥 뭐 마사지하고 약 바르고 뭐 제품 쓰고 이렇게 해서는 장벽 좋아지진 않고요. 초음파가 있어요. 초음파 3MHz 또는 10MHz, 3MHz 이상 되는 굉장히 이렇게 빠른 극중 초음파라 그러나 고강도 초음파. 그 초음파를 피부에 쏘여주면 피부 보호막 금방 좋아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요즘 속성으로 병원에서는 좋아진다. 그렇게, 네. 그건 얼마나요? 비싼 거 아니에요? 글쎄요, 병원마다 다른데 프로그램마다 다른데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생각보다 많이 비싸진 않네요. 초음파를 쏘면 이게 어떤 원리로 피부 장벽이 좋아지나요? 그 원리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면 어떡해요? 피부가 논문에 잘난 이게 척 보면 하시더니, 원리는 참. 그러니까 어떤 원리로 해서 그게 좋아진다는 건 안 나와 있는데 그걸 초음파를 쏘였을 때 안 쏘였을 때 변화를 본 거에 대한 논문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확실히 빠르다. 네, 그래서 그 뭐지 그 피지선에서 그 피지 자체가 어떤 그 피부 보호막 성분이 되니까 그 분비도 좀 많아지고 그다음에 보호막이 단단해지고 하는 것에 대한 논문이 있어요. 좋습니다. 근데 초음파가 이제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고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좀 기다리는 게 오히려 정답이다. 그렇죠. 장벽이 회복되는. 그러니까 자꾸 손으로 뭔가 자꾸 만지면 자꾸 벗겨지니까 안 좋아서 자꾸 덮어줘야 돼요. 이거 선생님이 케이스로 하니까 재미있는데 이게 지금 질문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이 피부 타입 16가지 타입 말이에요. 타입별로 딱 뭘 해야 잡아서 되는지는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선생님 한 두세 번 나오셔야겠는데요. 한 번으로 안 되고. 아까 언제라고요? 15일 날? 15일 날 기대해 주십시오.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하나 더 하시겠습니까? 여기 아까 그거 하신 거죠, 얘로. 네, 요 정도 맛보기로 하실래요? 하나만 더 하실래요? 하나만 네, 더 좋습니다. 자, 되게 준비해 오신 거. 네. 뭐하지? 네. 준비를 많이 해 오셨어요. 네. 요 안타깝지만 네, 우리 이 젊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뭐 주로 그래서 분들. 여드름 저기가 많아요. 여드름이 네. 굉장히 예. 많죠. 근데 요거 한번 주부님들도 해볼게요. 계시고. 네. 요거 뭐예요? 이것도 이제 그냥 제가 사례를 이제 만든 건데요. 네. 평소에 여드름이 너무 많아서 항상 스팟 제품과 재생 테이프를 붙이고 산다. 이런 분들 많죠. 그리고 친구들이랑 어디 갈 때마다 언니 소리를 듣는 게 이제 막 짜증난다. 자 그러면 이 자, 사람은 어디서 밑줄 짝 언니 소리를 듣는 예. 거에서 밑줄 짝 예. 하면 이 사람은 T, W 그러니까 대개는 W 테이프이 가능성이 링클 많고. 그러니까 네. 예, 주름이 잘 지는. 네. 그리고 옛날에 한샘 국어 들으셨어요? 왜요? 밑줄 쫙 아. 동그라미 땡기 저는 그 저 세대 때 아주 그쵸, 있긴 저희 때 했어요. 있었죠. 네, 맞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좋습니다. 스팟 제품과 재생 여드름 향 오일리 하면서도 그 다음에 W겠죠. 그래서 O W로 끝날 것 같고 그 네. 다음에 항상 여드름 치료해도 그때뿐이고 피지 조절제를 먹을 때는 호전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은 당연히 오일리시죠. 그다음에 이게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실제로 이거 저희 그 환자분들 사례를 제가 전형적으로 뭐 써봤는데요. 여드름 피부시네요. 네. 그 로아큐탄 먹는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오일리 하면서도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잡으세요. 네. O S P 하고 W가 될 것 같죠. 그렇죠. 어. 오일리 하면서도 센시티브 하니까 보면은 두꺼운 화장으로 엄청 당기기 시작하고 각질은 계속 올라와서 당기는데 피지는 계속 나와서 겉은 번들거리고 그러니까 이게 오일리에 센시티브한 사람들에서 계속 이게 막 화장하고 덮고 닦고 하다 보호막 깨지고 장벽 깨지고 했을 때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네, 이런 증세를 보이면 O 기름이 있는 거고, 오일리 센시티브한 그다음에 거죠. 예민한 거고 S고,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피그멘트는 어떤 거예요? 색소는 색소에 대한 얘기는 없고 여기는 없고 알 수 없고. 좀 아까 선생님 대개는 말씀하신 대로 색소 침착도 잘 지성인 생겨요. 경우는
그 색소 침착이 좀 지성이 아닌 사람보다 좀 덜 잘 생기지 덜 않나요? 생기죠. 왜냐하면 아까 피지가 천연의 자외선 차단제라고 하신 그러니까. 것처럼. 근데 네, 그것도 네. 타입 따라서 달라요. OS PT 타입은 여드름 나면 색소 침착 잘 생기는 사람이 있고요. OS NT 타입은 그냥 빨개지기만 하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드름 났던 자리가 색소 침착이 잘 생기는지 그러면 이제 까맣게 자국 난 사람은 P 타입이고요. 그다음에 바닷가 가서 놀러 가서 햇볕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까맣게 타는 사람이 있고 가끔 빨개졌다가 도로 하얘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 이제 빨개졌다 도로 하얘진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N 타입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분은 아까 분하고 좀 다른 게 이게 W 타입이죠. 예, W. OSPW로 아마 끝날 예. 텐데 네. 그런데 이런 분은 이런 그러면 분은 좀 이걸 제가 왜 갖고 나왔냐면요. 보습제를 쓸 때 좀 약간 끈끈한 걸 써줘야 돼요. 이런 분은 왜냐하면은 타이트하신 분들은 보습제를 끈끈한 걸 쓰면 답답해서 싫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한데 이런 분들은 끈끈한 걸 쓰면 오히려 촉촉해서 좋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주름 있는 분들은 그래서 똑같이 오일 센시티브 하더라도 베이스가 좀 가벼운 게 맞는 사람이 있고 또 끈끈한 게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부 타입이 중요한 게 다 타입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제로이드가 나요? 피지오겔이 나요? 뭐 세타필이 나요? 뭐가 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까 OSPT 타입 같은 경우는 제로이드나 이런 것처럼 수분감이 좀 떨어지고 되게 좀 가벼운 게 좋고요. 이분처럼 OSPW로 되시는 분들은 끈끈한 보습제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베이스나 이런 거에 맞는 거를 찾아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도 저희는 저 병원에 오시면 환자분들은 오면은 막 치료를 먼저 안 하고 이걸 화장품이나 이런 걸 좀 먼저 제일 바꿔놓는 게 그게 맞춰져야 그 다음에 이제 재발도 훨씬 덜 되고 그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6가지 가운데 당신은 어디에 해당된다. 이걸 이제 찾네요, 먼저. 네, 네. 그걸 맞춰서 쓰고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평소 때도 관리가 되지.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병원에서 아무리 좋은 치료를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해줘도 맨날 쓰고 있는 화장품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자기 타입하고 안 맞으면. 네, 그거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화장품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분은 뭘 잘못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잘못한 건 없고 스팟 제품과 재생 테이프 붙인 게 안 좋았나요? 잘못한 건 없고요. 잘못한 건 없어요. 하소연만 하신 거죠. 아무튼 이분의 피부 타입은 기본적으로 이제 피부가 지성이시고 이제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이제 그 부분을 약을 먹거나 피부과를 가서 조절하면서 이제 피부 화장품 타입 쓰셔야죠.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피부 타입 참 재밌네. 뭐 해달라는 얘기 많은데 다른 질문도 많고 하니까 선생님의 그래서 제가 요거는 지금 요걸 하는 이유는 이제 네. 다음번에 이거를 좀 다루겠다라는 이제 총론적인 걸 말씀드렸고 미끼를 한번 딱 던지시고 그다음에 예. 15일 날 대박 나야 되는데 저랑 또 네. 이제 지금 약사님이랑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른 게 어허. 센시티브 하는 사람들을 맨날 보는 사람과 R 타입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시는 분과의 시각 차이인 그러네. 거예요. 야, 진짜 그 중요하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의사니까 센시티브한 사람이 많이 갈 거 아니야. 예민한 분들이. 근데 이제 화장품을 하시는 우리 김 선생님은 그 아무 문제 없는 네, R 타입. 일반적으로 네, 네. R 타입을 주로 상대할 거 아니에요. 센서티브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가시는 비교가 거예요. 저는 맨날 그것만 네. 보는 환자가 선택적으로 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집단 자체가 달라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접근해야 되네. 야.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서 아까 화장품 누가 바르고 어느 분이 예민해요 이러신 올려주셨는데 분들 많은데 조합이 잘못된다라고 아까 어느 분이 올려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총론이 있다. 네. 우리 피부 타입이 이렇게 16가지나 있네요. 이제 어떤 타입이 있고 어떤 대처가 있는지 오늘 말고 죄송하지만 15일 날 안 되겠어. 이거 같이 원래 조합이 안 좋아. 나는 그러니까. 친한 줄 알았는데 이지함이 뭐 같이 아니, 계시고 아니, 밥 먹고- 은근 갈등이 심해. 말도 막 끊고 서로 불량 아니 다툼도 근데 심하고 진짜 밥 먹고 술 진행 못 해먹겠어 진짜. 아니 그러니까 피부과는 그런 분들 많은데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무슨 그래서 막 지지거리고 그때 한 선생님 할 때도 뭐 멜라논 바르면 뒤집어진다고. 근데 오늘 함 선생님도 멜라논 바르고 뒤집어진다고 그러는데. 그 함세방 똑같아 두 분 다. 아니, 근데 과격해. 제가 그 너무 보면 원칙주의자야. 트레티노인 함량이 진짜 엄청 작아요. 그래서 저는 뒤집어지는 사람은 아, 문제지만 그래. 실제 효과가 있으려면 좀 이렇게 효능이 있으려면 충분히 바르고 오래 함량이 발라야죠. 좀 높은 걸 써줘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뒤집어지거나 너무 센시티브하고 예민하고 이거 생각하면 실제로 효능을 바랄 수가 없어요. 글쎄, 우리가 이제 또 그런 부분도 선생님도 있어. 미백도 그렇고 주름도 그렇고 어떤 기능적인 피부가 건강하게 좀 더 그런 거를 나아지려고 피부과도 가고 화장품도 쓰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트레티노인 그게 뭐 좀 스티바 뭐 이런 계열인데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특히 스티바는 항생이 되게 많은데 많이 0점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낮은 게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스티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트레티노인 그 단일제로서 0.01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함량이 농도별로. 농도별로 쭉 높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피부과 선생님도 전문의약품이니까 가장 낮은 것부터 보통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50대, 60대가 되면 그렇게 예민하지 않거든요, 진짜. 나이가 들면 우리가 왜 좀 나이가 들면 떨어지나요? 예민해? 이게 떨어지잖아요. 웬만한 일 있어도 화 안 나잖아요. 피부도 나이가 들면 안 예민해져요. 그래서 나이 들었어, 네. 나이가 들면 어쨌든 예민하지 않으면 농도를 높은 걸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피부과 선생님 말이 맞긴 한데 너무 내가 예민해서 혹시 뒤집어지거나 막 자극이 될까봐 그거를 막 하면 기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는 뭐 스티바도 그렇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색소 침착에 같이 쓰는 뭐 멜라논이라든가 이렇게 트레티논이랑 하이드로 그 퀴논 섞여 있는 그런 멜라논. 이제 성분을 보니까 저도 맨 처음에 모르고 그걸 썼는데 그게 0.003%더라고요. 0.003. 네, 그러니까 그러면 스티바 0.01에 거의 10분의 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스티바의 가장 낮은 낮은 함량의 농도의 또 10분의 10분의 1. 3. 네, 그게 그래서, 네, 멜라논이에요? 그렇죠. 멜라논은 그래서 좀 선생님이 약하네. 이제 스티바, 그러니까 트레티닐 그런 거 워낙 예민한 정말 선생님한테 가는 사람들은 그걸 발라도 뒤집어지니까 그런 경우에는 진짜 안 발라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거에 거의 10배인 0.05짜리 들어있는 그때 함쌤이 쓰지 말라고 한 트리루마라고 그거 들어있는 거 써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거를 막 얼굴에다가 이렇게 짜고 트리루마는 피부과 선생님들한테 정말 악몽 같은 아니에요. 이야기예요. 그래 근데 자극이 심하다는 얘기. 제가 근데 이제, 선생님은 괜찮다잖아요. 제가 주로 50대가 좀 친하잖아요. 50대, 60대. 50, 저 나이를 까세요. 얼마예요? 그러니까 올해? 50대. 그래서 50대? 50대 와. 이렇게 주변 분들한테 주면 하나도 안 따갑다 그래요. 아니 지금 50이라고요 나이가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막 밝히시고.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그래서 좋아요? 일반적으로 저는 네. 그래서 뭐 자극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만 20대, 30대는 그렇지만 보통 40대가 지나가면 그런 피부의 예민도나 자극 그런 부분은 많이 감소되는 것 같아요. 그런 오케이. 경우에 대신에 이제 피그멘티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피그멘티드와 링클이 검버섯 이제 뭐 이런 데 급속도로 생기고. 이제 네. 늘어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되고 주변에 분들이 이제 그러시다 보니까 그런 쪽 제품을 많이 개발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극은 없지만 효능이 있는 또 그래서 네. 효과를 좀 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연구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아니, 멜라는 너무 그 함량이 낮은 거야. 오히려 이게 낫다. 네, 그래서- 피부과 선생님은 탁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또 너무 화장품 그 하는 분은 선생님도 그렇고 무슨 소리야 효과 있어야지. 좀 약사예요. 이게 당연히 전문가지 그럼 예.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예, 그렇죠. 근데 예. 제가 피부과 선생님도 여기 말고 다른 선생님들도 만나봤는데 네. 오히려 이제 피부 좀 도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50대 이후이신 분들은 스티바도 함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이게 효능이 있으면 그거가 없으면 0.05까지도 쓸 수 있다. 그렇겠지. 네, 그리고 네. 훨씬 효능이 좋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네. 저는 이제 40, 50대면 우리가 뭐 검버섯, 뭐 잡다 뭐 총체적이잖아요. 막 종합 생겨요. 세트로 다 생기잖아요 얼굴에. 그러니까 그 피그멘티드와 링클이 종합적 세트인 거를 이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좋은 그 조합이에요. 그 근데 아래 지큐가. 그러면 김 선생님은 지금 그 제일 농도가 높은 트리도마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걸 저는 이렇게 쭉 짜서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가 없고 와,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티바를 0.05로 쓰면 약간 이런데 각질이 좀 일어나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보니까 트리루마 같은 이제 한국에도 나온 게 있어요. 트리루스트라라고 어허. 한국에 나온 제품은 하이드로 그 중간에 스테로이드가 섞여 있어요. 그렇죠. 그 자극을 좀 네. 낮춰줄 수 있는. 그래서 네. RHQ잖아요. 그래서 멜라논도 약간 섞여 그쵸. 있잖아요. 멜라닌도 똑같이 하이드로퀴논하고 하이드로코티손은 똑같은 네. 게 함량이 돼 있고 이제 트레티노인 함량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를 같이 써주면 이게 잡다하게 그 피그멘티드도 되고 링클도 있는 부분에서 조금 효능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업되는 건 아닌데 되게 이게 텍스처가 예, 저는 진짜 제가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약사님들 주로 40대 50대가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약사님들한테도 그렇게 많이 추천을 하고 네. 그 똑같은 전문의약품인데 이왕이면 트레티노인 조금 함량이 높은 거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가격도 똑같고. 30년 그렇게. 뒤에 참고하시겠대. 네. 40대부터 그렇게 좀 사용하시면 20대 신가 훨씬. 보다. 20대가 여기는 이제 많고 알겠습니다. 지금 20대인데 되게 피부가 얇으면서 약간 기미 같은 거 있는 분들은 선생님 말이 맞아요. 진짜 그런 분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트레티노인 같은 거나 이제 그런 거를 써서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와, 이거 오늘 진짜 막 시간 금방 가고 지금 아직 뭐 지금 준비해 오신 거 10분의 1도 못 했는데 할 수 없어. 아니 15일 날 딱 제대로 하면 되죠. 15일 날 선생님 편안하게 그냥 하시고 선생님은 23일? 네, 그래서 저는 22일? 네, 22일 날 선생님은 네. 네, 일반인들 주로 관점에서 일반인들의 관점에도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여기 어쨌든 본인들의 피부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드름이든 아니면 기미든 아니면 뭐 주름이든 뭐 그런 뭔가에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 보니까 오늘 사회자로 제가 잘못 나온 것 같아. 저는 뭐 제품도 모르겠고 뭐 하나도 모르겠어요. 화장품은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집사람하고 하실래요? 집사람하고 하실래요? 네, 말씀을 드렸더니 네. 그 본인이 무슨 화장품 개발 뭐 다른 브랜드하고 또 혹시 뭐 할지도 모르신다고요. 예민하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욕심이 많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그럼 남녀 조합이라 해야 되나? 그러면 선생님은 저하고 하고 선생님 네. 집사람하고 저하고 집사람 선택해 보세요. 누구를 저 원하세요? 박사님하고 저번에 우리 시합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합을 해야지 제 해야지. 얘기는 네. 15일 날 함익병 여에서 우리가 깨부숩시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아주 공정하게 평가해서 너무 잘하셨게 두 분이. 그러니까 우리 진짜 제가 볼 때는 이 관심도로 보면 박준호 선생님이 이길 것 같아. 선생님은 정말 소프트해, 스위트해, 친절해. 함쌤 그냥 호통만 쳐. 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나다치잖아요. 뭐 맨날 유전이래. 그 뭐 유전이면 뭐 방송 뭐 아니 근데 한대. 유전인데 그걸 어떻게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잘 사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뭘 또 옹호하고 그래요. 까야 돼요. 아니 선생님.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우리는 잘합시다. 화이팅. 유전이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잘 유지하고 살까를 연구를 해. 우리 선생님 저 도움을 좀 불고기 내기 합시다. 그쵸? 불고기 되게 저기 좋아하니까. 질문하신 분 중에 네. 선크림 바르고 무조건 씻어내야 하나요? 이렇게 네, 질문하신 해주세요. 분이 있는데요. 네. 제가 저 저 얘기를 나도 그게 들으니까 진짜 오늘 질문 하나 하려고 했어. 왜냐하면 네. 선블럭이 되게 잘 안 지워지잖아요. 네, 네, 근데 네. 또 잘 지워지는 애들은 이게 또 너무 잘 닦이면 기능이 맞아요, 떨어지니까 맞아요. 그게 좀 문제야. 왜냐하면 되게 센시티브한 사람들은 선블럭을 홍조가 있으면서 센시티브한 사람들은 꼭 선블럭을 써야 되는데 걔 지우다가 또 피부 그쵸. 망가지거든요. 저거 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각해요? 제 어떻게 개인적인 생각하시는 게 생각인데 좋을까? 선크림을 바르고 일단 씻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 저 같은 경우 로션 크림 같은 거 우리가 저녁에 피부 관리 받고도 밖에 안 나고 선크림 안 바르면 집에 가서 그냥 자기도 해요. 뭐 먼지 막 금방 많이 뒤집어 쓰는 거 아니고 운전하고 가니까. 근데 자외선 차단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피부에 이렇게 흡수되려고 내 피부에 영향을 주려고 바르는 게 아니라 자외선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피부에는 사실 선크림은 안 좋아요. 안 바르는 게 좋아요. 사실 안 바르는 가능하면. 그렇죠. 근데 자외선이 더 나쁘니까 어쨌든 바르는 거기 그치, 때문에 그치. 그거는 이제 씻어주는 게 좋아요. 제가 옛날에도 무슨 강의를 했더니 그 교수님이 선크림을 안 바르는 이유, 제가 선크림을 꼭 발라야 된다. 그랬더니 안 바르는 이유가 너무 집에 가서 피곤한데 선크림 바르면 그 지우려고 뭐 클렌징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안 바르신다는 거예요. 네. 교수님이니까 막 밤늦게까지 뭐 하시고 이런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선크림 같은 경우는 저도 말씀하신 것이피 예를 들면 선생님이나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주로 내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선크림을 가벼운 이렇게 로션에 이제 선크림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게 잘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이렇게 하는 반면에 대신에 금방 씻을 수 있어요. 그냥 이중 세안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살짝 씻으면 클렌징 티슈나 이런 걸로 살짝 씻고 살짝 씻어도 되는데 이제 좀 아까처럼 이렇게 좀 금방 흘러내리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분이 좀 있으면서 약간 무거운 자외선 차단 성분, 보통 무기자차라고 하는데 이제 뭐 타이타늄 다이옥사이드나 징크 옥사이드 약간 하얘지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어려워요. 이렇게 예, 물에는 이렇게 땀에는 안 제품 씻어내리지만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우리 편하게. 너무 그게 많아. 아니 맞아서 그래도 몇 대부분- 개만 얘기해 봐요. 아니, 정말 자외선 차단제는 우리나라 화장품 개발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네. 10,000원, 20,000원짜리 쓰셔도 아무거나 쓰셔도 본인의 피부에만 맞는 로션을 쓸 거냐, 크림을 쓸 거냐, 뭐 여름에는 뭐 선스틱을 쓸 거냐 이것만 맞추면 브랜드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요. 뭐 비싼 외국 아우, 정말. 살 필요 네. 없다. 확실해요, 저는 진짜? 어떤 생각이냐면 네. 우리가 이렇게 그 스테이크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의 네. 그 소화 위장 기능이
이렇게 서양 사람처럼 길지 않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서 그렇게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일본 음식을 좋아하잖아요. 한국 음식, 한식을 좋아하고. 그것처럼 화장품도 뭐 메이크업은 모르겠는데 뭐 패션 메이크업은 모르겠는데 립스틱은 모르겠는데 기초 화장품은 결국 우리 피부에 맞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연구원들이 제일 잘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 쓰시면 되고. 그 라프로솔도 우리나라 거잖아. 아유, 뭐 네. 그렇죠. 그때 은근히 또 간접 PR 하시네. 아이, 아니 약사님 그래서 아무 저는- 말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옆에 좋아하시나. 저는 그래서 선크림은 저희는 개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안 했다고요 또? 예, 왜냐하면 너무 시중에 아, 좋은 다 게 대동소이하다. 많으니까 아무거나 써도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약간 무거운 걸 쓰셨을 때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클렌징 로션이나 이런 걸로 살짝 이렇게 한번 지워주고 다시 한번 또 해주는 식으로 좀 닦아주는 게 좋죠. 선생님 어떤 의견이 있어요? 아까 그 질문을 왜 끌어오신 거예요? 어떤 거요? 선크림 지우는 거. 아 질문 그건 제가 질문한 건데 왜냐면 그러니까 그 진료실에서 보면 안면 홍조 환자분들 보면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제 물어보시는 게 자외선 차단제를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환자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걸 항상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다음에 썼을 때 이제 지우면서 피부 망가졌을 때 볼 수 있는 손해 두 개를 항상 저울질을 해서 그러니까 장벽이 너무 무너져 있으면 아예 과감하게 당분간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제 언젠가는 이제 써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놀러 간다든지 뭐 이럴 땐 써야 되는데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이제 보면 저 그 잠깐 좀 딴 얘기인데 한 4월 달쯤 되면 기사가 막 나와요. 네. 500원짜리 동전만큼 써야 되고 2시간만큼 더 발라야 되고 화장품 회사에서 에, 그냥 그냥 500원짜리 동전만 쓰면 안 되고 많이 발라야 돼. 처발해야 돼. 자외선 차단제를. 그런 기사가 막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 우리나라 그 사람들 머리에 그게 그냥 굉장히 꽉 박혀 있어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하와이 가서 살고 하면 그냥 그래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는 그 정도로 발랐을 때 지우는 것도 문제가 되고 굉장히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게 더 많거든요. 저는 항상 센시티브한 사람들만 보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떤 때는 이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써야 되는데 그럼 잘 지우는 게 사실 중요하고 또 잘 지워지는 제품이 중요한데 또 잘 지워지는 제품들은 또 효과가 좀 글쎄, 떨어지고. 좀 그러니까 떨어질 수 이게 있고. 항상 그 모순이의 균형이 모순. 필요해. 본인의 이제 모든 그거에 거를 다 맞춰서 뚫을 수 있는 써야죠. 창이냐, 모든 걸 다 막을 수 있는 방패냐 이건데. 저기 조혜숙님이 선크림 위에 파운데이션, 쿠션 등 화장하면 차단 효과 없어지는 게 사실인가요? 하셨는데 차단 효과 안 없어지죠, 안 당연히. 없어지죠. 근데 오히려 이제 더 빵빵해지지 않나?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시고 파운데이션, 쿠션 등 화장하셔도 거기에도 이제 자외선 차단 성분이 있으니까 그건 괜찮고요. 근데 제가 하나 그거 비슷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보통은 이제 여자들이 위에다가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위에다가 또 선크림을 못 바르니까 자외선 차단제는 그냥 살짝 대강 바르고 위에 파운데이션이나 그걸 바르고 계속 그 파운데이션 쿠션을 덧바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일반적인 경우에는 괜찮은데 이제 본인이 여름에 이제 햇빛이 되게 뜨거울 때 골프를 가거나 등산을 가거나 이제 이런 운동을 할 때에는 그렇게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같은 걸 덧발라서 차단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차단 효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자외선 차단제를 덧바르는 정도로 많이 덧발라줘야 되는데 쿠션이나 이거 팩트는 그만큼 차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운동을 갈 때는 화장을 하셨어도 그 위에다가 자외선 차단제를 좀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게 사실 문지르면 화장이 저기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좀 하면서 발라주시는 게 좋은 그리고 것 이제 같아요. 올라오신 게 보면 선크림을 많이 발라야 되고 하원장님은 처발처발. 이게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서 피부 맞아요. 타입 따라서 네,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네. 나이가 있으시면서 일반적인 경우. 기미가 있으신 분들은 저렇게 쓰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안면 홍조가 있으시면서 피부 보호막이 이제 많이 안 좋아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훅훅 잘 달아오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햇빛이나 자외선이 이제 안면 홍조를 더 유발하기 때문에. 근데 피부 보호막도 굉장히 깨지면 그게 증상이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는 최대 너무 많이 쓰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놀러 갈 땐 써야 되는데 도시에서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쓰지 마시고 가볍게 이제 BB나 SPF 30 미만의 BB 정도 써서 잘 지워질 수 있게끔만 하세요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되도록 햇볕 안 보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차단제를 정말 열심히 써야 될 분과 그다음에 되게 조심스럽게 좀 이런 걸 관리를 하셔야 될 분을 이렇게
역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타입에 따라서 다 나뉘어서 모든 경우가 다 똑같이 일반화할 수 있는 건 없고 다 케이스 그렇죠. 바이 네, 케이스로 맞아요. 자기 피부 저는 일반적인 걸 주로 얘기하고. 그렇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 이게 자외선차단 크림뿐 아니라 저희 비온디 게시판에 흔히 올라오는 질문이 밤에 이렇게 스티바나 뭐 디페린 뭐 멜라논 바른 다음에 다음 날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되냐? 꼭 씻어내 비누로 해야 되냐? 디페린은 안 네. 씻어도 돼요. 왜냐면 광과민성이 없어요. 디페린은 없나요? 네,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디페린은 아침에 발라도 돼요, 사실. 그래서 그냥 디페린 여드름 있으신 분들은 그냥 디페린 바르시고 그냥 별 햇빛에 대해서 별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디페린 그래서 3세대 뭐 스티바 쓰시는 분, 그러니까 스티바 같은 경우 색소나 주름이나 이런 데는 되게 디페린보다 더 효과가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스티바는 그렇게 쓰시고 아침에 잘 씻으셔야 되고. 물로 비누로.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전에 이미 다 흡수가 네, 돼서 맞아요. 없어질 것 같아요. 저는 네. 제가 맨날 그렇게 쓰는데 맨날 이제 스티바든 뭐 그냥 이렇게 다 쓰고 흡수가 돼서 없어지니까. 저녁 아침에 그냥 이렇게 좀 지성이 아니신 분들은 물로만 가볍게 네. 세안을 하라고 하거든요. 물로만 네. 해도. 아니 왜냐면 저녁에 다 씻었고 잠밖에 안 잤는데 또 일어나서 비누랑 이걸로 씻을 맞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어차피 또 위에 맞아요. 선크림 바르니까 나갈 거면. 근데 그래서 그거 하나 흡수가 여쭤봐요. 되니까. 진짜 비누 세수는 하실 거 아니에요, 두 분 다. 두 분 다 네, 세수를 네. 하잖아요. 근데 비누로 이렇게 묻혀갖고 세수하는 거 하루에 몇 번 해요? 또 한다면 언제 하는 게 좋아요? 먼저 아침 선생님께. 저녁으로. 2번 해요? 2번 비누로? 네, 저는 한 번 해요. 언제? 그러니까 저녁에 집에 지금 가면 화장 지우고 어. 클렌징 폼이나 비누로 얼굴 깨끗이 씻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굴에 뭐 멜라논도 바르고 뭐 스티바도 바르고 뭐 다 이제 크림도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물로만 살짝 눈곱이랑 이게 고양이 세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나이를 밝히셨는데 이제 그렇고 한 뭐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아침에는 꼭 저녁에 다 했는데 아침에 네. 또 비누로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맞아요. 남자 선생님들이나 조금 남자애들 이제 여드름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게 자면서도 이제 막 기름지거나 아니면 땀이 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이제 살짝 비누를 하더라도 그냥 막 박박 문질러 가지고 피부를 그럴 필요는 없고 살짝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번 해요. 딱. 한 번 하시고. 예, 예. 아까 리브이라는 님이 제가 답글에 선생님이 가끔 답을 늦게 달 때 있잖아요. 제가 디페린도 이게 씻어야 돼 안 했는데 지금 바로 공격 들어오네. 바로 그냥 제가 들어오네. 원래 의사긴 하지만 좀 무식해요. 피부과 선생님 어떻게 당하겠어요. 이렇게 제품을 다 일일이 예. 좀 굉장히- 그러니까 좀 제 오류가 있는 거 좀 너그럽게 봐주세요. 그러니까 디페린은 안 해도 된다. 네. 그러니까 오케이. 자고 나면 피부 떡 되시는 분이나 아침에 일어나면 콧등에 기름 뚝뚝이신 분들이 다 이제 여드름 피부이시고 피부가 좀 지성이신 분들인데 이제 그런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살짝 가볍게 뭐 비누든 세안해 주시는 게 좋죠. 어쨌든 기름기가 피부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 한 40, 50 정도 되면 30대 이후에 이제 되면 아침에 이제 기름기가 뚝뚝 떨어지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도 폼 클렌징으로 씻어야 하나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이제 피부 타입에 따라서 다른 거죠. 네, 선생님은 제로이드 광팬이야. 이 제로이드하고 무슨 뭐 협찬 맺으셨어요? 근데 이 제로이드 보면 수딩 크림하고 로션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가격이 2배 차이라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크림 제형이 당연히 더 끈끈하겠죠. 끈끈하니까. 크림이 더 끈끈하다. 그래서 더 비싼 건가요, 보통?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화장품 개발자의 좀 약간 상업적인데 네. 크림이 어떤 브랜드든 가장 그 크림을 먼저 써봐요.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백화점에 가서도 로션보다 크림. 네. 왜냐면 크림이 가장 그거의 기술과 여러 가지 성분이든 이런 게 집합된 거거든요. 이게 뭐 또 이제 크림이 로션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백화점도 왜 비싼 거 가보면 크림 비싼 거가 제일 비싸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앰플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아까 보습력을 본다 그러면 사실 크림이 좋고 조금 가벼운 스타일로 이제 젊은 층에 있어서 뭐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에센스든 앰플이든 뭐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크림이 좀 더 이제 성분이라든가 그리고 크림 제형을 만드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 크림도 똑같은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좀 저가 크림 바르는 거랑 정말 뭐 이렇게 뭐 50만 원, 100만 원 막 이렇게 백화점에서 막 명품이네 이렇게 바르는 크림을 발라보면 딱 바를 때부터 약간 흡수력이 다르거든요. 와, 우리 벌써 여기 진화돼서 스스로 막 답까지 다 달아놔. 어떻게 해요? 방학이나 쉬는 날 며칠 안 씻으니까 피부가 더 좋아지는 이유가 뭔가요? 피부 장벽이 강해졌다. 빙고. 여기 계신 분들끼리. 네. 정답 맞죠. 네. 그 선생님은 그렇게 제로이드 크림 써요, 로션 써요? 저는 크림이요. 왜냐면 오. 제로이드는 제품이 좀 희한한 게 로션이 더 끈끈해요. 또 그래요? 그래서 어. 수딩 크림이 훨씬 더 가벼워서 저는 오, 그렇구나.
트리루마가 스티바 0.05하고 음. 그 똑같은 함량이에요. 근데 0.05 쓰는 것보다 트리루마는 0.05에다가 거기에 스테로이드가 같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덜 자극적인 것 같아요. 하이드로 코티손. 네. 코티손이 아니라 덱사메타손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덱사면 그냥 예. 강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게 되게 미량 들어있는데 아, 소량. 예, 그래서 그런 스티바 0.05보다 제 피부에는 그런데 실제로도 그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세타피크렌자 보습제는 AD로 쓰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피지오겔은 AI에는 세라마이드가 없고 AI에는 세라마이드가 없고요. AI 인텐시브라는 라인이 있거든요. 그걸 쓰시는 게 좋아요. 아, 좋아요. 그러면 피지오겔 병원에서 파는 거랑 오프라인에서 파는 거랑 차이가 뭔가요? 피지오겔 아세요? 차이가 아마 없을걸요? 아, 있으니까 물어보잖아요. 똑같은 네, 것 저는 같은데요? 똑같은 것 네. 같은데. 아, 똑같은 걸 질문을 잘못하신 거네. 아니요. 질문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꼭 병원에서만 사셔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게 그레이 수입으로 병행 수입해서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아마 제품의 제품은 차이가 똑같을 없을 것 거예요. 아마 같아요. 가격은 요즘에 뭐 판매가가 좀씩 다를 수도 있는데 에스터홀릭 트레티노인 0.05보다 더 센 게 아까 트리루마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없어요? 0.05가 가장 저기 트리루스트라 크림이라고 그게 이제 한국에서 나온 트리루마 크림인데요. 처방받았는데 정확한 사용법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처음 발랐을 때 그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자극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제가 다음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용 방법을 사용 방법 예, 다 말씀드릴 보여주세요. 거거든요. 1주, 2주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쓰고 있는 이제 저녁에만 바르니까 본인이 쓰고 있는 보습제, 뭐 그게 크림이 됐던 로션이 됐던 그런 거에 섞어서 같이 이제 사용을 해주면 저런 보통 연고 같은 것들이 잘 흡수가 안 돼요 피부에 이렇게 바르면 떠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제가 개발해가지고 화장품하고 그거를 같이 이제 사용 콜라보레이션 요즘에 퓨전과 콜라보레이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퓨전 및 콜라보레이션 방법으로 이게 무슨 법칙은 아니고 제가 이제 개발하고 화장품도 해보고 제가 또 약사니까 약도 사용해보고 해보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제 사용을 하면 꾸준히 사용하면서 자극도 없이 또 본인 피부에 맞는 방법을 찾는 거죠. 이게 화장품이든 약이든 사실 딱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 정답은 없어요. 다 자기 피부에 맞는 정도의 용량과 그리고 방법으로 사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피지오겔이 본인의 라인에- 그거에 맞춰 쓰는 게 좋은 라인에 것 같아요. 따라서 다른가 봐요. 네. 전성분 보니까 세라마이드가 안 보인다 그러는데 만약에 세라마이드 안 써 있으면 거기엔 세라마이드 없는 거거든요. 없는 거다. 그 무슨 요즘에 H&B 샵 이런 데도 피지오겔 다 나가 있더라고요. 그 전성분 아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체 성분을 세타필도 보라. 네. AD에만 그 세라마이드 전구 물질이 들어가 있고 그냥 세타필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회사에서마다 그 제품 라인이나 어디 유통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전성분 보셔갖고 세라마이드 있는 거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하바하 화장품. 저 셔츠는 그냥 노멀한 셔츠인데 지금 이상하게 카메라에서 다음 분부터 그냥 이게 썰리는 거 입고 와야 이게 어쩐지 좀 지금 저기 하래가 하는구나. 뜨네. 줄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막 뭐 번지나 방법이 봐. 없나? 지금이라도 자기 좀 겉옷 좀 벗어봐요, 이 사람아. 벗어봐. 이거 아니다. 이게 10분 희한하게 10분 남았어요. 10분 안 그래 아니. 저기 레이님이 멜라논 스티바 같이 발라도 되나요 했는데 일반적으로 피부과 선생님들은 이게 멜라논에도 스티바. 트레티노인이 들어있고 스티바에도 트레티노인이 들어있으니까 두 개를 같이 바르지는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하, 근데 이야기. 그럴 것 같으면 스티바 쓰고 하이드로퀴논 뭐 따로 쓰는 게 낫죠. 굳이 멜라논 스티바 이렇게 쓸 필요는 없죠. 그다음에 아하바 화장품은 효과 있나요? 이것도 너무 일반적인 그쵸. 거고요. 레지던트한 타입에서는 좋을 거고요. 센시티브한 타입에서는 취약일 거고. 일반적으로 아하. 아하 들어간 화장품이 되게 효과적인 경우 많아요. 보습도 그렇고. 근데 그래요. 이제 선생님 말한 대로 자극이거나 센시티브한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빨개지거나 이제 근데 그럴 수 있고요. 아하바하는 의약품이라기보다 또 화장품에 많이 화장품에 쓰잖아. 많이 허용된 들어가죠. 처방 네, 없이. 네, 그런데도 자극되는 분들이 있다니. 그럼요. 굉장히 자극되죠. 예. 아, 그렇구나. 센시티브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타입을 예민하게 봐야 되네요. 네. 그 모공 얘기 또 나오네. 모공. 화장품으로 모공 줄일 네, 순 없나요? 없어요. 나는 없다. 없어요, 저도. 아, 오랜만에 의견 일치해. 네. 왜냐하면 레이저로 해도 정말 힘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 레이저로도 힘들어요. 제가 이번에 추계학회 때 모공 치료에 대해서 강의가 있는데요. 피부과에서 그래서 저희도 제가 2년 동안에 그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는 사진을 쫙 다 봤는데 정말 오랫동안 꾸준히 한 경우가 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저 치료도 그렇게 힘든데 하물며 화장품 갖고는 모공은 네. 힘들고. 보통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뭐
화장 스킨을 발라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모공을 늘려준 다음에 다시 뭐 아스트린젠트 이렇게 발라가지고 모공을 팍 축소시켜서 뭐 해준다 해가지고 예전에는 막 그렇게 세트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화장품은 그러니까 이미 커져 있는 모공은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게 예방하는 목적으로 화장품 뭐 도움되는 방안이 있나요? 모공과 관련해서. 그거는 저는 이제 모공이 넓어지는 이유에 가장 이제 일반 젊은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지성 피부인 경우에 이제 피지가 막 많이 나오니까 구멍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늘어나는 거니까 보통은 이제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에 이제 그러한 치료 방법으로 하는 네. 게 이제 모공을 늘어나는 걸 이제 예방해주는 그런 방법이죠, 가장. 그다음에 정시훈님이 되게 이분은 좀 전문가신 것 같다. 제로이드의 미리스토일, 팔미토일, 제로이드에 대해서 이 아주 성분을 쭉 써주셨는데 저게 제로이드 같은 경우 제가 조금 좋아하는 이유가 세라마이드 자체가 세라마이드는 성분이 굉장히 뻑뻑해가지고요 안 펴발라져요. 그래서 그래요? 화장품을 제품화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용량을 충분히 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제로이드 같은 경우 슈도 세라마이드라 그래갖고 정말 딱 세라마이드는 아닌데 그 세라마이드처럼 작용하는 성분들을 굉장히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적어주신 저 성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요. 정말 순수한 세라마이드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아예 제품화가 굉장히 안 돼서 대개는 1% 미만이에요. 0. 몇 프로. 그 세라마이드 순수하게 세라마이드만 2% 이상 3%까지 들어가는 제품도 거의 없고요.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저 성분이 그 세라마이드로 작용하는 슈도 세라마이드 성분은 맞아요. 네. 그 듀아겔 뭐 면포 피지 녹이는 효과 있나요? 듀아겔은 벤조일 페록사이드랑 항생제가 섞여져 있는 건데요. 그래서 피지 녹이거나 면포, 그러니까 그냥 피부 벗겨내고 여드름 균 죽이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지. 면포나 피지를 녹이려면 레티놀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듀아겔에는 그 성분은 없어요. 그러네요. 클렌징 오일로 블랙헤드 제거에 도움이 되나요 했는데요. 네. 블랙헤드 제거에는 사실 블랙헤드가 있으신 분들은 클렌징을 오일을 쓰면 안 되시죠. 그렇겠네요. 블랙헤드가 있으시면 오히려 화장품으로 그걸 뭘 해보시려면은 뭐 코팩 같은 거 차라리 이제 이렇게 지성 피부에서 쓰는 그런 화장품이나 아니면 이제 각질 제거하는 뭐 이렇게 그 맨날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거를 한 번씩 이렇게 스크럽이요? 스크럽 같은 네네. 뭐 그런 거가 오히려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블랙헤드 있으시고 조금 여드름 지성이신 분들은 클렌징 제품도 오일 타입은 사실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선생님 피부 장벽 촉진에 도움이 되는 초음파 어느 피부과나 가도 되나요? 조혜숙님이 물어보시는데 선생님 병원은 당연히 하실 거고. 저희는 있고요. 네. 다른 데도 다 합니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초음파 이름이 뭐예요? 명칭을 물어보시죠. 소노 스타일러? 소노 스타일러. 네. 딱 그런 장치가 있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로션은 건조한 부위만 바르면 되나요? 저건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네. 피부가 뭐 이제 딱 나누면 진짜 T존 부위는 조금 지성이고 나머지 부위는 조금 더 눈 주위나 이런 데는 피지선이 없어 되게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아이나 크림은 아이크림 같은 걸 뭐 따로 바르고 뭐 이러는 이유가 얼굴에서도 이게 부위별로 조금씩 피부 타입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일반적으로 뭐 로션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보습제니까 그냥 발라주시면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면 되고 본인이 좀 더 건조하다라고 느끼는 부위에는 로션보다 조금 더 보습력이 높은 크림을 발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크림. 그거를 꼭 뭐 눈이면 아이크림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 눈 주위는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피부보다는 조금 더 건조하고 피지선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주름도 잘 생기고 이러니까 그 부분은 뭐 저는 사실 뭐 아이크림 비싼 거 안 쓰고 오일 같은 거를 페이스 오일 같은 걸 눈 주변에 이렇게 좀 톡톡 두드리면서 발라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눈 주위가 이제 워낙 더 입술도 건조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인의 피부에 이제 부위에 따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의견이 네. 좀 비슷할 건 있다. 명현현상이란 것이 헛소리인가요? 발랐을 때 간질간질 자극이 올라오면 바로 중단. 바로 중단. 바로 중단. 저거는 이제 의견 통일. 자극이고 그 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서로 두 분만 얘기하지 마시고 또슬기라는 부분의 질문이네요. 명현 아까 선생님이 현상이 많이 보시는 저거지 예민이든 뭐 화장품이 안 맞는 그 증상인 안 거지. 맞으면 안 맞는 그냥 스타트하셔야 증상이니까. 돼요. 그걸 중단해야지. 저 명현 현상이라는 게 동양 이야기에서 나오는 네. 거예요. 이게 좀 네, 참아라 그러잖아요. 네, 네. 명현이니까 좀 그러니까. 지나면 좋아진다. 좋아진다. 근데 참으면 명현 뒤집어지고 현상이라는 게 한 어디서 방에 나온 훅 건지. 가죠. 한 방에 훅 간대잖아요. 피부 다 뒤집어지니까 빨리 중단하라. 조금 이상하면 일단 중단. 네. 그리고 그 진짜 똑같은 제품 안 쓰시는 게 낫고.
네. 레드 라이트는 모공 치료, LED. 네. 모공 치료에는 효과가 일시적인 것 같은데 저게 길게는 효과가 좀 보긴 좀 어렵고요. 그 LED가 이제 그 세포 활성을 굉장히 LED 라이트가 세포 활성을 좀 활성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서 굉장히 대사를 촉진시켜서 세포를 아주 쌩쌩하게 만드는 그런 식인데, 그러니까 같은 질문이 있는데 그 집에서도 하는 홈케어 제품도 LED 이렇게 뒤집어 요새 쓰는 나오는 거 거 있잖아요. 네. 오래 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모공이 좁아지는 정도까지는 모르더라도 피부결 좋아지고 환해지고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효과 보실 수 있어요. 오, 그래요. 저기 보면 주름 개선 효과 화장품은 진짜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사실 효과가 있어요. 아니면 효과가 없어요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어떻게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아까 이제 화장품이 클렌징, 보습, 자외선 차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보습에 들어가는 거에 이제 그 보습제 중에 안에 우리가 이제 주름에 효과가 있는 그러한 의약품 성분보다는 좀 효과가 덜한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안전한 성분, 예를 들면 레티놀 같은 거, 아니면 뭐 펩타이드 종류의 뭐 그런 거, 뭐 세라마이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근데 주름 개선 효과가 나름 있다고 식약청에서 허가한 화장품 기능 성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그 레티놀 뭐 4촌쯤 되는 뭐 그런 거, 아데노신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그런 그런 기능성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이제 그걸 가지고 주름 개선 화장품이다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걸 발라서 주름이 없어지거나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어쨌든 보습제를 쓰잖아요. 보습제를 쓰는데 그 보습제에 그래도 주름 개선 효과가 있다고 식약청에서 한 그런 화장품을 꾸준히 사용을 하면 어쨌든 보습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보습제를 쓸 때 40대, 50대 이제 주름이 걱정되는 나이에는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을 보습제를 쓰면 되고 색소가 있으신 분들은 미백 그 기능성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이제 화장품을 사용하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자세한 어떻게 주름이신 분들, 미백이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본인이 화장품과 또 뭐 피부 연고라든가 이런 걸 같이 사용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두 가지. 자세하게 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로이드가 다음번에. 네. 말씀해 주세요. 디메치콘 성분이 들어있는 디메치콘. LKSK 네. 이게 디메치콘이 그 실리콘 성분인데 저게 왜 들어가냐면 화장품이 피부에 잘 이렇게 발라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게 이제 디메치콘은 모공을 막거나 코메도제닉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양이 많이 들어가 있을 때 문제가 되라서 근데 그 정도 아주 적은 함량에서는 문제가 되진 않고요. 네. 그냥 하나 그 답은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화장품을 썼을 때 미백 효과와 항노화 효과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는 그 성분이 피부 보호막 각질층을 뚫고 표피를 뚫고 또 진피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사실 분자량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피부 안에 장벽을 뚫고 거기까지 들어가는 게 그런 성분들이 정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화장품 개발하시는 분들과 또 저희와 생각이 좀 약간 다를 수도 있는 거긴 한데 그래서 비타민 C만 해도 굉장히 분자량이 크고 스테이블하지가 않아서 피부에 집어넣는 게 너무 어려워서 피부과 가면 전기도 걸어서 이온자임도 하고 뭐 막 이렇게 하는 게 결국에는 그 피부에 들어가게끔 채널 그 통로를 좀 열어놓고 집어넣기 이렇게 되는데 정말 화장품을 그렇게 발랐을 때 얘가 그 단단한 피부 장벽을 뚫고 표피를 뚫고 거기까지 들어가느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화장품을 발랐을 때 그 처음에 보는 효과는 뭐냐면 각질층이 되게 이제 장벽이 깨져 있으면 너덜너덜해가지고 이게 뭐 불규칙해요. 그래서 이제 빛이 들어오면 난반사가 되고 해서 되게 칙칙해 보이는데 제품을 딱 바르면 왜 그 뭐지 그 시멘트 그 벽에 바르는 미장질하는 것처럼 네. 각질층이 되게 이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편편해지거든요. 편해진다. 그런 효과가 사실 그 있다. 효과가 되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화장품 개발을 하거나 이런 쪽 제품을 볼 때 정말 그 분자량이나 이런 것들이 장벽을 뚫고 정말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앞으로 제품에서. 네. 네. 은근히 디스하시는데. 네. 나중에 또 실제로, 예. 반론을 또. 아니 그러니까 화장품은 약처럼 디렉트하게 강력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게 또 만약에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할 할 수는 수도 없고. 없고, 네. 근데 그게 정말 피부로 들어가서 이렇게 작용을 한다면 꾸준히 쓰면 정말 효과는 당연히 꾸준히 있습니다. 있으면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딱 할 말이 있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화장품보다는 바르는 연고나 이제 먹는 거나 피부 치료는 빼고 일단 근데 심각한 경우에는 뭐 약을 먹고 이제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겠죠. 레이저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화장품보다는 바르는 연고가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스티바 얘기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 말씀처럼 실제로 바르는 거는 그게 피부에 흡수가 잘 돼야 돼요. 우리가 보통 약도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이제 약이 약물 어떻게 전달. 네, 전달이 그렇죠. 되느냐, 화장품도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연고는 실제 원료 의약품의 분량을 식약처에다 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 연고가 얼마나 흡수가 잘 돼서 그게 피부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검사를 안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고를 써보면 안 발라져 잘. 아, 그래요? 근데 화장품은 그게 무슨 성분이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써보고 아 흡수력이 좋고 사용감이 좋고 해야지 가격도 비싸고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화장품 회사에서는 다 그걸 연구해요. 여기에 있는 뭐 비타민 C나 레티놀 성분이 화장품 성분에 들어갔으면 그걸 어떤 식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피부에 잘 흡수되도록 할 건가. 그게 바로 기술이거든요. 우리가 왜 요리도 레시피가 중요하잖아요. 네. 똑같은 고기를 갖고 한우 고기를 갖고도 똑같은 재료를 갖고도 어떤 사람은 그거를 정말 영양가가 파괴 안 되도록 그리고 맛도 있게 만드는 사람을 훌륭한 요리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화장품이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크림 아까 얘기를 한 건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정말 피부에 잘 흡수되도록 그렇게 이제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하는 제품이 조금 더 비싸겠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렇지만 화장품이 의약품보다는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화장품에 들어갈 수 있는 성분은 의약품에 들어갈 수 있는 성분을 못 쓰잖아요. 그렇죠. 부작용은 적잖아. 그렇죠. 부작용은 적지. 부작용은 적고 뭐 누구나 바를 수 있는.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그 흡수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게 제가 아까 말한 의약품과 화장품의 콜라보라는 거죠. 네, 그런데 기왕이면 이제 두 분께 이제 기대하는 건 가능하면 돈을 좀 적게 쓰면서 그렇죠. 부작용은 적으면서 효과는 많은 뭐 이런 거 사실은 좀 불가능한 조합인데 근데 저는 가능하면 부작용이라는 게 이제 화장품을 하려고 부작용이 다 화장품, 그거거든요. 네. 예민해서 그러니까. 자극이 생기거나 뭐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은 저기 사실 함 원장님께서 되게 작거든요. 피부는 방어기관이지 흡수기관은 아니 정말 맞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런 이 방어기관으로 만들어진 애들을 뚫고 그냥 넘어가서 그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게 어려워지고. 자연의 섭리를 거꾸로 거슬러 가야 되니까 화장품 만든다는 그래도 게 근데 진짜 피부에 여기 계신 연고는 분들, 바르잖아요. 여기 계신 분 수업 진짜 잘 들으신다. 그러니까 뭐 옛날 걸 다 기억하는 걸. 그리고 고마운 게 보면 대박이야. 여기 근데 피부는 방어기지 흡수기관이 아니라고 하면 연고도 바르지 말아야 되는 거지. 야, 연고는 바르라고 하시잖아요. 연고는 병이 두 분이 있으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저 미백 연고도 바르라고 하시잖아요. 돛개지님이 선생님 병원 말대로 아까 뭐 미네소바 미르바소? 미루바소 헷갈려 죽겠네. 그거 바르고 안면홍조가 좋아졌다고 고맙다고 얘기하네. 아 그래요? 예. 배피님은 우리 김 선생님이 만든 화장품, 네, 라프로솔 이거 했더니 아주 좋았다. 인생 제품이다. 아이 또 간접 광고 시킨 거 아니야? 왜 시킨 거 아니야? 근데 간접 광고 아니야 이거? 네, 이게 누구 시킨 거 아니에요? 직원 그러니까 통해서 넣어라. 직원이 몇 명 안 되고 저거 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요? 네, 아니 웃자하는 얘기예요. 아무튼, 네, 오늘 이거 좀 이 코리아 한국 시리즈의 이 돌풍 가운데서도 그래도 200명, 240명, 네, 동시 접속되고 선방하고 있어요. 두 분 너무 감사하고 그 시간이 이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이제 15일 그리고 22일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 저희가 크게 기대하겠고요. 자 이제 마무리 멘트를 이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막 너무 그냥 서로 치열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재밌어. 네, 오늘 나름 재밌었죠. 네, 네. 네. 질문이 많은데 죄송해요. 오늘 못答드린 질문은 게시판에 저희가 답을 달아드릴게요. 네, 여에스터는 오늘 안 나옵니다. 가만있어. 뭐 이게 은근히 또 아니 물어보니까요 여기. 네. 네. 우리 그 다음 주는 뭐지? 다음 주 예고 간단히 하나만 하고 마무리 멘트 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월요일 날에는 드디어 산부인과 선생님 오셔요. 네. 산부인과 선생님인데 제 대학 1년 후배거든요. 엄청 미인이세요. 그리고 학력고사라고 우리 때 시험 봤잖아요. 그때 전국 수석하고. 진짜 엄청난 분이 오는데 유감스럽게는 그날 제가 못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은 집사람이 그 이희선 선생님하고 산부인과와 여성질환 그리고 특히 불임 같은 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기로 하셨고요.
화요일 날은 우리 뭐죠? 화요일 날은 제가 안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최영주 원장님. 네. 그 백내장, 녹내장, 뭐 라식, 눈과 관련된 뭐든 여러분께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도 월화 산부인과 그리고 안과 기대해 주시고요. 아이고 이게 진짜 오늘 뭔가 다투다가 했는데 정리가 좀 안 네, 이게 되고 지금 서랍만 하고 본론도 하나도 이거 이렇게 해놓고 이제 15일 날 그 다음 주에 다음 선생님 그때 번에 15일 날 우리 정리하면 한명 되죠. 이겨야 돼. 이길 수 있죠. 진짜. 선생님 스위트. 아니, 선생님 포텐셜이 있어. 지금 여기 함생님보다도 선생님이 더 잘할 거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요? 네. 그러면 자 오늘 이제 어쨌거나 이제 피부 등급 또 화장품 뭐 이야기 나눴는데요. 전문가로서 한 1, 2분 정도 마무리 멘트. 그 선생님이 나이가 더 많아. 누가 많죠? 레이디 퍼스인가? 선생님 먼저. 네, 우리 김선생님부터. 깜짝 놀랐어요. 네, 선생님부터. 나이 순으로. 아니 레이디 퍼스트고 나이도 또 한 살. 한 살 선생님이 위에요. 그러면 이렇게 슬플 때가 이렇게 슬플 때가. 네, 근데 다 아니 근데 동안이었죠. 10년 만에 만났는데 너무 똑같아. 선생님도 그러세요. 10년 만에 만났다고. 네, 10년 만에. 10년 만에. 오늘 10년 만에. 진짜. 이야. 이제 이재함에 그치. 있다가 제가 개원한 지 올해 10년째거든요. 어. 처음 만났어요. 그쵸, 그때는 자주 개원하셨다고만 얘기 들었고. 좋습니다. 네. 아니 원래 사석에서 참 이렇게 착한 분인데 방송만 오면 이게 갈등이 있어요. 희한합니다. 부부끼리도 그래요. 네. 자, 이제 우리 김 선생님께서 이제 제일 강조하고 싶은 마무리 멘트 한 네. 말씀. 오늘은 뭐 피부과 선생님 계셔서 이제 조금 질환적인 부분도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제가 이제 화장품을 개발한 사람이자 저도 소비자라고 생각해요. 저도 20대부터 30대, 40대를 거쳐오면서 화장품을 써보기도 하는 소비자였고 화장품을 또 젊은 친구들 위해서 뭐 이재험 화장품도 개발했고 지금은 또 30대 이후에 조금 나이가 들어가는 피부를 위해서 또 화장품을 개발하고 또 나도 또 이렇게 소비자로서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도 소비자인 입장에서 또 저는 또 제가 약사이기 때문에 또 피부과하고 관련해서 의약품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그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많이 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해 볼 수 있고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그 들어와 주시고 또 질문도 올려주시고 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B&D가 사이트 개편을 해요. 커뮤니티 위주로. 그래서 두 분이 다 참여하세요. 그 제목을 하나 좀 여러분 지어주세요. 우리 김영선 선생님은 뭐라고 돼 있죠? 제목이? 화장하는 약사요. 화장하는 약사예요. 네. 예, 제목이 우리가 여러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묻고 답하고 컨텐츠도 올리고 영상도 올리고 할 텐데요. 우리 김 선생님은 제목이 와 화장하는 약사. 네.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된 거 물어보시면 그리고 다 뭐 바르는 약품, 의약품, 바르는 그래서 연고라든가 바르는 정도도. 네 그런 예. 것도 제가 약사니까 약사니까 또 가능하겠네.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바르는지 또 음. 어떻게 뭐 관리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선생님만 인기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50 아주머니가 피부가 이렇게 좋아. 애가 지금 대학 가고도 막 크게 많은데. 군대 갔어요. 군대를 가. 아이고 참. 자 좋습니다. 우리 김영선 선생님의 화장하는 약사. 근데 우리 박준홍 선생님이 아직 타이틀을 못 정했어. 박준홍의 뭐뭐뭐 이러게 되는데. 그러게요. 뭐 하나 좀 공부 하나 하세요, 정해서 선생님. 다음번 방송 때 갖고 나올게요. 박준홍의- 다음 주 오픈이라 그러셨죠. 예, 박준홍의 하지? 뭘 하지? 아 머리 아프네. 박준홍의 5월의 아침. 근데 너무 좀 그거는 너무 병원 이름하고 유명하죠. 똑같아. 네. 박준홍의 뭐 스위트 스킨 아니야 좀. 아이 아니, 모르겠다. 정해서 네, 정해서 자 오늘 선생님의 마무리 멘트. 네. 저는 여기 질문은 두 번째인데 되게 너무 박준호 대박이다. 아 뭐야 놀리는 아 오늘 이렇게 제로이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제로이드 그러니까 받았어 왜 그래 진짜 제로이드 왜 없어요. 나와 아, 좋아 야 이거 농담이에요 전혀 그건 상관없어요 네 피부 톡톡 괜찮네 저거 좋다. 저도 괜찮네 네. 세타필 저거 좋다. 좋습니다 피부 톡톡인데 너무 톡톡 이런 게 많아 주변에. 그러니까 좀 참신한 걸로 한번 저도 생각해 볼게요. 여기 오는 게 너무 좋은 게 박준홍의 세라바이트 제로이드 다음번에 얘기하지 마세요. 피드백이 네오팜 대주주가 네오팜 팔렸어요 회사야. 아 진짜 어디로 갔지? 한불로 갔나? 몰라요 애경으로 갔다 한불로 간 것 같은데. 애경까지 어. 들었는데.
좋아요. 약간 아, 선생님 이제 빨리 마무리해야 돼 이제. 여기 야구 오늘 봐야 된단 피드백이 너무 말이야. 좋은 네. 게 네. 굉장히 그 진화적으로 스스로 학습 능력들이 되게 좋으셔서 우리 그리고 수준이 뭐 워낙 이제 멘탈 방송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뭐 일반인의 수준이 아니셔. 그러니까 그 맞아요. 질문도 벌써 굉장히 보면은 재밌고 지금 수준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보람도 느끼고 참 좋습니다. 와, 그래서요. 그게 그렇다고요. 끝이에요? 네. 아, 썰렁해 뭐야 대체.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그래서- 뭐 박준웅의 어쨌든 같은 잘 땡땡이든 만들어볼게요. 열심히 하시겠다 이런 거죠. 뭐. 네, 아무튼 참 두 분께 감사한 게 출연료 한 푼 못 드리는데 이 귀한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진솔하게 또 진정성을 갖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두 분 못지않게 또 참석해주신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 더 너무 고마워요. 감사드려요, 진짜. 이 시간에 이 작은 스마트폰을 그리고 보면서 다들 멘트가 왜 이렇게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좀 안 좋게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너무 이렇게 예의 바르시게 우리 전부 다 네. 스윗하잖아. 네. 여기 뭐 너무 이상한 글 좋아요. 아무도 안 이렇게, 올려요. 그러시고 네. 상대방 배려해서 또 뭐 이렇게 또 칭찬도 해주시고 그러신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웬 복이야. 너무 저희가 재밌었어요. 대답 못하신 분 못한 거는 게시판 올려주시면 제가 다 저희가 답글 달아드립니다. 네. 네. 다음 주 올려주세요. 사이트 개편하면 각각의 네. 방이 생기니까 따로 물어보시고 게시판에다가 올리시고 뭐 메일 보내셔도 되고 저는 다음 카톡으로 뭐 단톡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다 답변해 공개하면 드립니다. 어떡해요. 단톡방으로 올려가지고 아이, 그러면 안 돼. 네. 그거는 너무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면 예, 숙녀는 좀 조심해야 프라이버시가 돼요. 별로 없기 때문에 네, 50 다 돼가지고 이미 프라이버시가 없어.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주 오픈하기 전까지는 현재 저희 BOD 게시판에 네, 두 분께 뭐든 물어보시면 선생님 좀 답 다 해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오늘 너무 고마워요, 진짜. 아, 너무너무 저는 재밌었어요. 진짜 15일? 너무 재밌었어요. 네. 22일 네. 그때는 혼자 하니까 으르렁거릴 필요 없이 그냥 뭐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되게 재밌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네, 다음 주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